자, 먼저 이 AutoQM은 세 가지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단계를 거쳐서 완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1단계가 지문을 넣어주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문제를 출제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출제가 된 문제를 편집된 완성본 파일로 추출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거기 new 파일 요거를 처음 실행하시면 빈 파일일 거고요. 기존 작업하시던 분들은 기본 파일이 불러와 있을 거기 때문에 new 파일 한번 눌러서 새 파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 오픈 파일은 기존에 사용하던 거를 저장했을 경우에 그거 불러오는 기능이고요. 새로 작업할 때는 new 파일로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 add articles 버튼, 요게 이제 지문을 입력하는 버튼이거든요. 요거를 먼저 눌러봐 주시면 됩니다. 눌러봐 주세요. 자, 보통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죠. 인터넷에서 파일 구해보면 문제가 이렇게 지문하고 뭐 해석이랑 해설, 그다음 구문, 어휘 이렇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료로 만들려면 이것도 편집을 해야 되죠. 지문만 남기고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지워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이 AutoQM 편집기 상에서 한 번에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되고요. 이 지문 구조에 따라서 세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지울 것인지 세팅들을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이제 실행을 제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누르면요, 편집이 끝납니다. 이런 기능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모의고사 보면 홈페이지에 그 PDF 파일로 시험지가 공개가 되죠. 그런데 PDF 파일로 공개가 되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문제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제나 제목 같은 문제들은 뭐 선지 같은 것만 제거하고 지문만 바로 사용하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빈칸 추론 문제, 빈칸이 이렇게 부분에 뚫려 있고 뭐 순서 문제랑 뭐 삽입 문제, 그다음 어법이나 어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 다시 편집을 해야 되죠. 이거 은근히 또 시간 많이 가지 않아요? 자, 이게 고급 편집기에서 정답 채우기로 편집 실행 누르면 편집 끝납니다. 자, 어때요? 그냥 끝났어요. 그 문제를 그냥 지문으로 다 바꿔준 겁니다. 요거 가지고 바로 자료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런 거 활용하시면 선생님들의 그 주무실 수 있는 시간 1시간이라도 더 확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이런 거 배워봐야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아까 처음 이 add articles에다가 여기 넣을 지문들을 제가 준비를 한 거거든요. 아까 링크 보여드린 거 있죠? 그 패들릿이라고 하는 노란색 창, 그거 한번 열어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이 이 프로그램하고 AutoQM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여기 패들릿 창입니다. 자, 이 창에서 먼저 첫 번째 요 문제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가져오냐면 여기 그대로 안 긁어지거든요. 여기 점점점 보이시죠? 여기에 문제 부분에 조그만 점점점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 위에 있는 거 누르시면 안 되고요. 샘플 1에 있는 요거 말고 이 아래쪽에 하얀색 창 있죠? 여기서 요 점점점 누르시면 게시물 열기가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럼 오른쪽에 문제 지문이 뜨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긁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 드래그를 쭉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내려야 되는데 가끔 이게 드래그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드래그를 이렇게 시작하다가 이 상태로 이제 멈추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로 위로 쭉 마우스로 이렇게 내려보세요. 밑에까지.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르고요. Shift 키를 누르고 제일 마지막 쪽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씌워지거든요. 이거는 모든 프로그램의 공통 단축키라서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이 상태로 Ctrl C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물론 마우스 우클릭 누르고 복사할 수도 있지만 또 단축키로 Ctrl C로 복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utoQM으로 돌아와서 자, AutoQM에 이 Add Articles 눌러서 지문 편집하는 창을 띄운 겁니다.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참고로 붙여넣기의 단축키는 Ctrl V거든요. Ctrl V. 이게 여기 지금 마우스 우클릭해도 아무것도 안 떠요. 제가 기능을 아직 안 만들어놔서 가끔 이제 단축키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마우스 우클릭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Ctrl C가 복사고 Ctrl V가 붙여넣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좀 더 작업하실 때 손이 좀 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편집기 아까 뭔가 복잡하게 메뉴가 있었지만 사실 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내용 중에서 한 90%의 경우는 따로 건드릴 게 없습니다. 자, 만약에 지문 붙여넣기까지 하셨으면요, 여기 위에서 분류 실행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자동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여기 왼쪽에 지문 번호 부분에 여기 문제 1, 2, 3, 4, 5 번호가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지문 부분에 지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웬만한 경우들은 그냥 분류 실행만 누르면 자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만 이제 웬만하지 않은 경우들, 예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위해 옵션이 필요한 거고요. 분류 실행 눌러서 이 대기열 미리 보기, 여기서 지문들 제대로 들어간 거에 확인되면 이 상태로 저장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저장할 폴더 정하시고 파일 하나를 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여기 메인 화면에 지문 5개가 들어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가 1단계 끝이에요.
자, 우리가 총 3단계 한다 그랬죠. 자, 1단계가 지문을 입력하는 과정, 2단계가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 3단계가 추출해서 완성본 만드는 과정. 1단계 바로 끝난 거예요. 지문 들어와 있죠. 자, 그럼 이제 2단계로 문제 내는 거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방금 여기 지문 더하는 기능이 이게 입력하는 거였고요. 그 아래쪽에 make questions, 이게 문제 만드는 버튼이거든요. 요거를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만들 것들을 뭘 만들 건지 선택하는 게 뜰 텐데요. 몇 개 이제 샘플로 몇 개만 골라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위에 구성이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존 버전 같은 경우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는데 신버전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가 됐어요. 특히 실전 모의고사가 추가된 거고요. 이거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든 상관없습니다만 몇 가지만 샘플로 골라보죠. 어휘 1단계 노말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일치 노말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순서 문제, 삽입, 그 다음에 주제, 연결어, 이 정도.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료 제작으로 넘어갈게요. 자료 제작. 여기서 이 동반이어,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반이어. 문제 출제와 자료 제작에서 동반이어까지. 참고로 이게 이제 신버전에 추가된 기능인데, 문제 출제에서, 자, 이 창에서 출제 시작을 누르면 이 문제 출제에 체크된 것만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자료 제작 부분에서 여기서 요거 체크하고 출제 시작 누르면 이 자료 제작에 있는 것만 만들어져요. 그래서 체크를 만약에 둘 다 했다면 여기 아래쪽에 함께 출제란 버튼이 있거든요. 지금 문제 화면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료까지 체크하고 출제 시작을 누르면 여기 자료에 체크된 것까지 같이 만들어요. 실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출제, 자료 제작 이거를 다 해둔 상태에서 아무거나 자료 제작 부분에서 양쪽 두 개를 같이 체크하고 누르면 3개가 다 만들어지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문제 출제 누르면 출제만 체크되고 자료 제작은 자료만 체크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만들 수도 있고요. 최대한 좀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번에 다 하고 싶으면 이거를 체크 여러 개 한 다음에 진행하시면 돼요. 자, 체크한 거 이제 시작을 눌러주시면, 자, 왼쪽에 여기가 상태창이거든요. 상태창에 지금 어떤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휘 1단계 지금 문제 이제 1번 출제하고 있죠. 자, 끝난 거거든요. 자, 어휘 2단계 출제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런 것도 미리 한번 해보죠. 만들다 보면 뭔가 중간에 입력을 잘못했다거나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스탑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참고로 바로 멈추지는 않고요. 지금 어차피 한번 출제가 들어갔으면 이미 포인트가 소진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 그거는 끝나는 대로, 그 문제가 끝나는 대로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하나당 이제 포인트가 한 3에서 4 정도가 소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이나 길이 혹은 난이도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평균적으로는 3에서 4, 적을 때는 2, 혹은 많을 때 한 5 정도, 그 정도까지 사용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다 그랬는데 지금 문제가 안 보이시죠? 자, 왜냐면 상태창 위에 여기에 대기열이라고 있죠. 자, 여기가 뭐냐면 방금 처음에 우리가 이 add articles 눌러서 지문 더한 거, 지문 넣은 거, 그게 있는 말 그대로 대기하는 창이고요. 여기 눌러보시면 문제가 만들어진 게 보일 겁니다. 지금 어휘 1단계 만들다가 말하는데 요거 누르면 이제 들어가 보시면 여기 문제가 출제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대기열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고요. 문제가 만들어지는 대로 여기에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중단 버튼 누른 데까지 출제가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대기열로 돌아와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제가 왜 멈췄냐면요, 우리가 5개를 다 만들면 좀 포인트 좀 아깝잖아요. 우리가 다른 선생님들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능도 알려드릴 겸 해서 멈춘 겁니다. 자, 5개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뒤에 거는 필요가 없다 하면 삭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번 선택한 채로 마우스 우클릭하면 여기 삭제가 있어요. 요거 누르면 지워집니다. 혹은 여러 개를 한 번에 지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3번 선택한 상태에서 아까 Shift 키가 아까 드렸던 단축키 있죠? Shift 키를 누른 채로 마지막을 클릭하면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3, 4, 5를 한 번에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삭제를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하면 2개만 남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문제 만들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체크되어 있는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체크한 채로 이거를 껐다가 다시 눌러보면 그 체크가 기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아까 체크한 거 그대로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그대로 출제 시작을 다시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어휘 1단계에서 문제 1, 2, 3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멈췄다가 또 하면 이거 중복으로 포인트가 또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출제된 건 다시 안 만듭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눌러보시면요. 자, 왼쪽에 보시면 다음 거로 넘어갔죠. 업 1단계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만들었고요. 내용일치로 다음 거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중단하더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중단하시고 그 다음 다시 이어서 출제를 하시면 출제가 된 건 자동으로 건너뛰고 출제되지 않은 것들만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걱정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복으로 또 만들어서 포인트가 또 소진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기 이제 문구에 적혀 있지만 출제 중엔 메인 화면 수정하지 말라고 써 있죠. 이건 제가 아예 막아놨습니다. 이거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수정 안 된다고 뜹니다. 이거 제가 막아놨고요. 그 다음에 엑셀 파일은 뭐냐면 방금 처음에 지문 더하기 하셨을 때 엑셀 파일 저장하신 거 있죠. 이게 오토QM은 그 엑셀 파일하고 동기화가 돼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지문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엑셀 파일과 동기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엑셀 파일을 만약에 작업 중에 열어버리시면 거기 파일에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엑셀 파일을 여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그 엑셀 파일이 어디 들어있냐 까먹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이것도 신기능에 제가 신버전에 추가한 건데요. 여기 현재 파일 경로 써있죠. 아래쪽에. 여기 들어가면 그 파일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이 파일이 동기화되어 있는 파일이니까 요거 일단 잘 간직하시고 혹은 중간중간에 뭐 필요하다면 백업도 해두시고 나중에 다른 컴퓨터에 옮겨서 같은 지문 이어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파일 가져가시면 돼요. 이 엑셀 파일 가져가서 뭐 메일 등으로 보낸 다음에 그 새로운 컴퓨터에서 똑같이 오토QM 설치하시고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시고 그 다음 여기 오픈 파일로 요거 불러오기 하면 그대로 다시 한번 불러오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들이 오토QM상에 있는 게 아니라 엑셀 파일과 연동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대부분 이제 끝났을 겁니다. 그죠? 다른 분들도 이 정도 됐으면 연결어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요거 안 눌렀군요. 여기 요 자료 안 눌렀네. 자료까지 다시 한번 눌러서 진행해 볼게요. 이 자료 제작에서 요것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문제 출제에서 자료까지 한 다음에 함께 출제로 출제 시작 누른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것들은 다 냈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죠. 바로 동반이어로 넘어가서 동반이어를 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동반이 여기 나올 겁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문제 출제가 끝난 거거든요. 자, 그럼 2단계가 끝난 겁니다. 지문 입력 다 했고요. 출제 다 끝났어요. 사실 뭐 내용일치나 뭐 순서 이런 것들 이런 거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만 이거를 직접 만들려고 하면 사실 시간이 꽤 많이 가잖아요. 내용일치 같은 거 굉장히 머리 아프고 하잖아요. 나중에 이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문제질 꽤 괜찮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이거 웬만한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훨씬 잘 만들거든요. 특히 추론 문제 같은 거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 사용하시면 진짜 그동안 그 머리 쓰고 손 쓰고 해서 시간과 노력 들어갔던 것들 이 오토QM이 다 해결을 해줄 겁니다. 특히 순서 같은 것도 그래요. 요게 아무렇게나 랜덤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름 뭐 연결어나 지시사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만들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여기 thus라거나 뭐 these for example 딱 이런 거 갖고 만들었죠. 그래서 문제를 꽤 잘 만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웬만한 내신에서도 순서나 삽입 이런 것들 적중 꽤 많이 됩니다. 이거. 왜냐면 내신에서 같은 지문 가지고 순서 삽입 만들 수 있는 거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꽤 비슷하게 만들어져요. 심지어 빈칸 추론 문제, 빈칸 위치까지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 것들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일단 2단계 끝났으니까 3단계로 가보도록 하죠. 자, 3단계 마지막에는 export, 요 추출 기능입니다. 요거 눌러보세요. 자, 처음 켜신 분들은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자, 이게 기존 버전과의 차이점인데요. 기존 버전은 여기에 그 모든 유형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것들이 뭐였는지를 또 기억해서 골라줘야 되거든요. 이거 불편하기 때문에. 자, 신버전은요. 내가 만든 것만 여기 뜹니다. 다른 것들은 없고요. 내가 만들어 둔 것만 여기에 이제 유형들이 뜨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만들긴 다 만들었지만 그 중에서 뭐 추출하고 싶은 이번에 사용할 것만 고를 수 있거든요. 가령 뭐 순서랑 삽입을 다 만들었는데 이번엔 내가 어휘 1단계랑 순서만 쓰겠다. 이렇게 고를 수 있고요. 아니면 전체를 다 쓰고 싶다. 여기 위에 전체 있죠. 요게 any 노말 전체인데요. 요 하드 나중에 하드를 만들면 뜹니다. 전체를 일단 골라줄게요. 전체를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왼쪽에 추출할 지문 번호를 입력하라 그랬죠. 자, 이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문제 1번과 2번을 만들었는데 자, 이번 주에 만약 학생들에게 숙제가 나갈 때 이게 다를 수 있잖아요. 지문을 10개를 다 만들었지만 이번 주엔 5번까지만 주고 다음 주에 6번부터 10번까지 주고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지문 번호하고 문제 유형을 커스텀할 수 있도록 고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기열 가져오기를 눌러보세요. 대기열 가져오기. 그러면 대기열에 있던 문제 번호가 쫙 다 뜹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1번만 숙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필요 없는 것들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필요 없는 것들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조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본의 그 순서도 여기 있는 순서대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 기존 문제는 문제 1과 2로 만들었지만 문제 2를 먼저 앞에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바꾸면 문제 2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추출할 지문 번호 입력하고 추출할 유형들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편집 옵션 눌러보세요. 편집 옵션.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기본적인 걸 해보겠습니다. 아마 처음 켜신 분들은 기존 버전에 표지가 3개 들어있는데요. 그중에 원하는 거 한번 골라보세요. 저는 이거 한번 골라볼게요. 다른 것들 나중에 설명드리고 표지만 고르고 선택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옵션 적용 있죠. 이 옵션 적용을 안 누르면 그냥 내지만 딸랑 나오거든요. 방금 표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적용하는 버튼이라서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편집본 추출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일명 고르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가 원하는 파일명, 테스트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왼쪽 아래에 편집본 추출 완료가 뜨죠. 자, 그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죠. 자, 파일 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방금 만든 파일, 여기 텍스트에 여기 워드 파일이죠. 참고로 이게 지금은 워드 문서만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출본은 전부 다 MS 워드 파일입니다. 여기 한글 파일로 추출하는 거 이번 여름쯤에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기말고사 끝나고요. 아직까지는 워드만 되기 때문에 워드가 깔려 있어야 정확하게 열리고 한글만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한글에서 열어도 웬만큼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워드가 없으신 분들은 한글에서 이거를 불러오게 해주시면 돼요. 자, 워드로 불러오기 하면 자, 방금 만든 거, 자, 이렇게 표지까지 입력돼서 자, 편집이 끝나 있거든요. 한번 내려볼게요. 자, 우리 다 만든 거 이렇게 목차 들어가고 여기 지금 여신 분들은 목차가 아직 안 보일 텐데 그 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차 쫙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업이 1단계 문제, 내용 일치, 순서, 삽입, 그리고 주제. 그 다음 아까 연결어하고 여기 동반이어 있죠. 동의어랑 반의어까지 쫙 나와 있고요. 뒤쪽에 정답지 있습니다. 정답지에 정답이랑 여기 뭐 해설까지 다 들어가고요. 이렇게 편집이 다 끝나요. 그래서 표지가 이게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마다 쓰시는 곳, 여기 학교 이름하고 뭐 학년, 중간고사, 몇 주차 요거만 수정해서 바로 인쇄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편집이 다 끝난 채로 숙제가 완성이 된다. 자, 어때요? 이거 할만하죠? 우리 1단계 지문 입력하고 2단계 출제하고 3단계 편집 요것만 하게 되시면 그동안 우리가 이 노가다로 숙제 만들었던 거 굉장히 허무해질 정도로 완벽하게 완성된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까 다른 분들은 여기 목차가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 있을 겁니다. 이 MS 워드가 목차를 실시간 업데이트를 안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4페이지에 여기 업 1단계가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5페이지로 넘기더라도 넘겼는데 여기 그대로 4페이지죠. 자동으로 이게 실시간 업데이트가 안 돼서 수동으로 버튼 한번 눌러줘야 되거든요. 자, 이게 어디 있냐면요. 자, 여기 위에 참조 있죠. 참조. 여기 눌러주세요. 참조. 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표 업데이트. 요거 눌러주시면 자, 표 페이지가 이렇게 바뀌죠. 자, 기존에 목차가 없는 분들도 표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요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인쇄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제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워드 문서가 원래 이런 거라서 평소에 다른 것도 편집한 다음에 이 페이지가 바뀌게 되면 이 참조에서 표 업데이트 한번 눌러주셔야 이게 반영이 된다. 그런데 이제 신기한 거는 저 같은 경우에 저는 방금 이 파일 방금 만든 거를 열었는데 제 거는 목차가 처음부터 있었죠. 신기하게. 요건 제가 코딩으로 별도 기능을 추가한 겁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설명 따로 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인 워드의 기능은 실시간 업데이트가 안 된다. 그래서 버튼 한번 눌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성본까지 다 해봤고 이제 기본 기능 설명은 끝난 거거든요. 네, 조금씩 더 어려운 추가 기능들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방금 뽑았던 거 요 추출본 여기에 옵션부터 설명드릴게요. 여기 아까 추출 버튼 눌러보시면 아래쪽에 옵션이 있었죠. 편집 옵션. 요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는 표지들은 제가 기본으로 만들어 놓은 제가 직접 만든 것들이라서 저작권 문제 없이 그냥 쓰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본인이 사용하시는 선생님께서 쓰시는 표지가 별도로 있으시다면 그걸 여기다가 올려서 하는 것도 제가 이제 조만간 이번 여름에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걸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이걸 개인이 사용하시는 표지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서 이 옵션 적용을 안 하고 하면 표지가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한 상태에서 테스트 2번 만들어 보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내용만 나와요. 그래서 별도의 그 레이아웃이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요거 그냥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요거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편하게 뭐 밑에 페이지라거나 목차까지 한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표지를 별도로 커스텀 표지 기능 만들어 드릴 거니까 이제 그거 이제 여름 이후에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기존까지는 별도의 편집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표지 없이 추출한 다음에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른 옵션들은요. 자, 편집 옵션에서 여기 유형 제목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좀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위에 말 그대로 요거 이번 내용 일치 요게 유형 제목이고요. 그 다음 밑에 여기 지문 번호 요 밑에 요 문제 1 요거 있죠. 문제 1, 문제 2 요게 지문 번호입니다. 그 다음 여기 표하고 아래쪽에 이런 것들이 여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해설지가 말 그대로 제일 끝에 제일 뒤에 여기 해설지 있죠. 여기에 내부에 들어가는 폰트 요런 게 여기 해설지입니다. 그래서 이 폰트를 직접 고를 수 있어요. 참고로 여기 있는 폰트들은 원래 폰트라는 게 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오토QM상에 내장할 수가 없고요. 선생님 사용하시는 그 컴퓨터의 폰트를 불러옵니다. 눌러보시면 기존 사용하는 이 컴퓨터에 들어있는 걸 불러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원하는 거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폰트를 골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폰트 크기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기본 값을 제가 만들어 놨지만 좀 더 크게 하고 싶다. 뭐 15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지문 번호는 뭐 작게 한번 해볼게요. 5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색깔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숙제 같은 경우 뭐 보통 흑백으로 많이 뽑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혹시 좀 예쁘게 만들고 싶다. PDF로 푼다든지 뭐 패드 같은 걸로 혹은 칼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폰트 색깔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뭐 빨간색으로 우리 제목 해보고요. 지문 번호는 녹색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유형 제목에 여기 난이도 태그 제거가 있죠. 요거는 뭐냐면요. 자, 헷갈리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여기 유형 제목에 내용 일치하고 뭐 노말 혹은 하드 이런 게 이제 태그가 붙거든요. 난이도가요. 이런 식으로 노말하고 하드가 이런 게 좀 보기 불편하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난이도 태그 제거를 누르면 끝에 노말 하드 이런 게 제거가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지문의 줄 간격까지 세팅이 가능해요. 아주 디테일합니다. 줄 간격도 지금 기본 1.2인데요. 만약에 긴 지문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에 몰아넣어야 되니까 뭐 1.0 이렇게 작게 해볼게요. 해설지 같은 경우 우리 좀 티가 나게 뭐 1.5로 한번 일부러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가능하고요. 참고로 이 세팅이 만약에 뭐 다르게 여러 가지를 좀 골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아래쪽에 세팅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할 서식에다가 번호를 뭐 테스트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을 눌러주면 자, 저장 됐다고 나오고요. 여기에 뜨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기존 값으로 초기 값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여기에 서식 초기화가 있죠. 이걸 누르면 돌아가게 되거든요. 초기 값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아까 저장한 거 그거 눌러주시면 저장된 걸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 가지를 별도로 커스텀하고 싶으시면 선택한 다음에 서식을 저장했다가 불러오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초기 값을 기억이 안 난다 싶으시면 초기만 눌러주시면 초기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물론 저장한 거 필요 없으면 삭제로 지우면 되고요. 자, 이렇게 선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적용 꼭 클릭하셔야 돼요. 요거 체크 안 되면 그냥 내지만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테스트 3번으로 뽑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3번 파일을 열어보면 자, 이제 내지를 보면요. 약간 난리가 났죠. 자, 여기 위에는 폰트 다른 거 들어갔고 색깔 막 빨간색에 뭐 녹색에 막 폰트 이런 거 줄 간격 이런 게 다 이제 적용이 돼서 나와 있고요. 또 해설지 우리 폰트 뭐 이런 것들 줄 간격과 글씨 크기 이렇게 바뀌어 있죠. 이렇게 만약에 필요한 게 있다면 원하는 대로 커스텀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요게 추출 기능에서의 기본 상세 옵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요. 아까 추출할 지문 번호 입력에서 여기서 여기 있는 문제들의 순서로 추출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유형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어휘 1단계가 제일 위에 있는데 만약에 어휘를 좀 뒤로 빼고 내용 일치를 먼저 하고 싶다. 요거를 화살표를 클릭해서 위로 올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순서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먼저 보내고 싶은지 먼저 내보내고 싶은지 순서를 정할 수가 있다. 참고로 이게 색깔이 다른 이유는 이 동반이어는 아까 만들 때 이제 문제가 아니라 자료였죠. 말 그대로 뭐 문제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분하시라고 이 자료의 경우는 이 회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문제 형식인 경우가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뭐 동반이어를 이렇게 위로 올려보면요. 다시 편집 옵션도 제가 기본 값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문제를 다시 한번 추출해 보시면 자,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동반이어가 제일 앞에 이렇게 나와 있죠. 동반이어가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거 원하는 대로 조합을 다르게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이런 세팅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서식처럼 여기 편집 옵션에서
이런 저장할 서식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 순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건 체크한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순서를 여기 아래쪽에다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 조합 저장은 이 체크한 것들을 기억하는 거고요. 유형 순서는 요 순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원하는 대로 저장했다가 불러오기가 가능하다. 물론 여기 초기화 위쪽에 초기화 누르면 초기화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편집본 추출하실 때 원하는 대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자, 추출 유형 설명 다 드렸고요. 이제 이거 꺼보고, 자, 이제 문제 만드는 부분에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 문제 유형들이 워낙 다양하게 있는데 요거 설명 간단하게만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휘 1, 2, 3단계가 뭐가 다르냐면요. 어휘 1단계는 기본적으로 본문의 단어가 정답이고 오답을 반이어로 만듭니다. 그래서 원래 단어를 기억하고 있으면 금방금방 풀리겠죠. 제일 쉬운 거고요. 어휘 2단계가 조금 더 어려워지게 원래 단어를 동의어로 바꿉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만들면 굉장히 좀 머리 아프거든요. 이 지문마다 여기 맞는 동의어 떠올려야 되니까. 근데 요거 아주 잘 만들어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의어 끝내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휘 2단계가 정답을 동의어로 바꾸고 오답은 반의어로 바꾼다. 그 다음에 하드를 눌러 만들면요. 그 선지들의 어휘가 조금 더 어려워져요. 약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휘 1단계는 뭐 원래 정답은 동일하기 때문에 뭐 바뀌지 않지만 이제 반의어 쪽이 좀 어려워지는 거고요. 어휘 2단계는 동의어, 반의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어휘 3단계는 밑줄형인데요. 수능의 밑줄형 5개 중에 틀린 거 고르시오. 자,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정답이 본문하고 만약에 동일하면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전부 다 바꿔요. 그래서 정답의 경우는 본문에 이제 반이어로 바꿔서 이제 정답, 틀린 단어로 만들고 나머지 선지 4개도 전부 다 동의어로 바꿉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기억해서 풀지 못하게 다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내용일치 문제는 다 오지선다로 만드는데 5개 중에 TF 형식으로 만들거든요. 이게 이제 1, 2, 3, 4, 5 중에 번호를 고르는 그런 모의고사 형식은 실전 모의에 때 나오고 여기 자료에선 TF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글 요거는 이 문제가 한글로 나오고요. 이건 영어 버전 나오고요. 영어 버전은 노말과 또 하드 고난도로 2개가 있거든요. 고난도를 하게 되면 선지가 조금 더 길어지고 이제 어휘가 조금 더 어휘 수준이 올라가고 말 그대로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 빈칸 추론 문제. 노말은 빈칸이 좀 짧고요. 하드가 좀 길어요. 그리고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도 정답이 본문과 똑같으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다 패러프레이즈를 합니다. 암기로 못 풀게요. 그래서 노말과 하드 각각 정답 다 패러프레이즈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패러프레이즈 했을 경우는 이제 원래 들어간 표현이 뭔지 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해설지에 다 적어줍니다. 해설지에서 원래 표현이 뭐였고 또 정답, 오답 이런 게 왜 정답이고 오답인지 설명이 다 되어 있고요. 이 빈칸 추론 꽤 잘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은근히 내신 문제로 만들어 보시면 실제 학교 시험에 나오는 그 빈칸 위치나 혹은 학교에서도 만약에 선지를 좀 패러프레이즈 하게 되면 은근히 비슷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론과 추론 불가, 요게 이제 제가 만든 요 오토큐움 중에서 퀄리티가 제일 좋은 부분들인데요. 요 추론하고 추론 불가 문제 선지를 한번 직접 보시면 내용일치랑 좀 차원이 다릅니다. 내용일치는 그냥 본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이 추론은 조금 더 생각할 거리가 들어가고요. 요거 문제 꽤 괜찮습니다. 직접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자, 순서 같은 경우는 ABC 형태로 수능과 비슷한 형식이고요. 저기 하드를 누르게 되면 선지를 A, B, C, D까지 4개로 만듭니다. 그래서 ABC로 하고 싶으면 노말 하면 되고 좀 더 이제 주관식으로 A, B, C, D까지 해서 주관식으로 푸는 게 하드거든요. 요거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주제 제목은 다 마찬가지 수능과 마찬가지고 요지도 수능과 마찬가지로 수능의 요지가 한국어로 나오잖아요. 요지도 한국어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결어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이제 본문의 모든 연결어를 다 빼내서 문제로 만들어요. 이건 사지선다로 만들어지고요. 본문의 모든 거를 다 쓰는데 그런데 이게 정답이 본문하고 또 똑같으면 쉬워지기 때문에 하드를 선택하시면 본문 정답을 또 동의어로 바꿔요. 요거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왜냐면 연결어가 이제 선지로 만들 때 꼭 여기 들어가는 것만 답이 돼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오답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 알아서 잘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하드 버전으로 이걸 바꿔야 될 경우에 만약에 특정 연결어가 이거는 본문에 뭐 바꿀 연결어가 없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똑같이 나오고 한 10% 정도는 나머지 90%의 경우는 예를 들어 뭐 beside를 뭐 moreover로 이렇게 동의어로 바꿔줍니다. 이제 거기 하드 버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법 1단계 같은 경우는 요건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어법 1단계는 무조건 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빈칸 남기는 빈칸 뚫어서 이제 빈칸 채우기 연습하는 거. 이거 하드 하게 되면 조금 더 빈칸이 많이 뚫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어휘 종합과 내용 종합이 있는데 자, 요거는 언제 쓰는 게 좋냐면요. 기본적인 그 수능 모의고사 형태 이제 그런 것들은 앞에 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요 두 가지는 수능 이 모의고사 말고 좀 특이한 지문들 있죠. 신문 기사라거나 뭐 단편 소설이라거나 뭐 에세이, 그리고 뭐 테드라든가 연설문 같은 거, 그런 좀 긴 거 하기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 어휘 종합 문제는 저 위쪽에 어휘 1, 2, 3단계와 다르게 이 본문에서의 어휘들을 여러 가지 유형들로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단어의 정의 문제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얘가 비유를 사용했다면 이 비유의 원래 뜻이 뭐냐, 이런 거 만들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알아서 판단해서 어휘를 종합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내용 종합 같은 경우에도 여기 위에 내용일치라기보다는 약간 퀴즈 형식이거든요. 본문의 특정 어떤 세부 정보를 찾아서 다음 중 뭐 이 철수가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내용일치보다는 퀴즈 형식으로 간단한 내용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편 소설 같은처럼 뭔가 디테일한 정보를 확인해야 될 경우에 그런 문제 만들기에 좋다. 그래서 뭐 수능 지문 같은 거에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이게 쓸모 있게 활용하시려면 테드라든지 단편 소설 같은 그런 거에 쓸수록 좋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료 제작의 경우에, 자료 제작에서는 여기 동반이어 방금 봤던 것처럼 이 동반이어가 지문에서 알아서 한 10개 정도를 알아서 뽑아내고요. 뽑아낸 거의 한글 뜻도 그 지문에 맞게 알아서 답니다. 이거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이거. 그래서 아무거나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 뜻을 얘가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그 뜻에 대해서 동이어 3개랑 반이어 3개를 정해줘요. 이 동반이어 같은 경우에 기존 버전 같은 경우는 단어를 뽑을 때 본문에 만약에 ing 모양이나 이 pp 모양 같은 거, 명사 같은 경우 뭐 s 붙는 복수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게 좀 그대로 뽑혀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신버전은 아직 뭐 완벽까진 아니지만 한 90%의 경우에 적절하게 수정을 해줍니다. 명사는 원형으로 딱 바꿔주고, 동사 같은 경우에도 단수에 뭐 s 붙는다거나 과거 시제 ed 붙는 거, 이런 것들을 원형으로 좀 바꿔줘요. 약간 좀 실수가 해서 이제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지만, 약간 수정 필요할 수 있지만 보통 한 90%쯤 정확하게 바꿔준다. 그 다음에 요약문도, 요게 이제 이게 문제에 들어있다 보니까 좀 혼동하셔서 제가 뺀 건데, 아직 그 수능의 요약 문제 형식은 아니고요. 요거 만들게 되면 지금 영어 주제하고 한국어 주제하고 영어 요약문 이렇게를 뽑아줍니다. 자료 만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까지는 아니고 자료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요약문들을 만들어줍니다. 이거를 수능 문제 유형으로 만드는 거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제가 버전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계속 추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당연히 요약 문제도 향후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 다음 커스텀 기능 요거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실 때, 자, 이거를 또 학교마다 필요한 문제 유형과 난이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여기도 저장 기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고른 것들을, 예를 들어 노말만 해볼까요? 이렇게 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뭐 노말로 해서 저장을 한번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하드 버전, 여기서 뭐 이렇게 골라놓은 거, 이 정도를 선택해서 이런 것들을 하드로 저장을 해두시면, 자, 나중에 여기를 노말을 골라주면 아까 골랐던 노말만 이렇게 불러오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드를 누르면 또 하드가 이렇게 불러오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시는 이제 학교나 학급 혹은 반응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를 다르게 만들어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여기다가 기본적인 세팅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거를 불러와서 바로 출제 시작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 매번 골라서 하는 거 번거롭기 때문에 딱 필요한 거 골라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 만들었으니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문제 플러스 자료죠.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까지 같이 기억하거든요. 문제 출제랑 자료까지 한 번에 기억해서 한 번에 저장하고 한 번에 불러오기가 된다. 그 다음 만드시기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태로 출제하면 이것만 만들어지고요. 이 문제까지 클릭하고 출제하면, 여기 체크하고 출제하면 여기 체크된 거 같이 만듭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버전, 요게 이제 이번 1.3 이후의 신버전인데 대망의 실전 모의고사, 우리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려면 우리가 아까 문제를 좀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다시 아까 여기 편집기로 들어가 볼게요. 처음에 불러왔던 저 지문이 있었죠. 그거 다시 띄워서 지문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거 있었죠. 이 패들릿에서 여기서 다시 게시물 열기 해서 요 지문들 긁어오고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다시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분류 실행 누르고 바로 저장. 자, 이 지문에서 방금 우리가 앞에 1번, 2번이 들어있었는데 뒤에 1, 2, 3, 4, 5를 추가를 했죠. 이 상태로 문제 만들기 눌러보시면요, 오류가 뜹니다. 왜냐면 문제 여기 지문 번호가 동일하거든요. 이 오토QM이 지문 번호를 통해서 지문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동일한 게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이 창이 떠서 수정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지금은 동일한 지문이니까 이제 앞에 거 2개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뒤에 5개를 쓰기 위해서 첫 번째 거 눌러서 삭제하고 두 번째 거 삭제하고,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 2번 동시에 눌러서 이렇게 삭제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실수로 이거 내가 필요 없는 거 지워버렸다 라고 하시면 요거 실행 취소 가능합니다. 저기 위에 편집 있죠. 여기 실행 취소 누르면 다시 살아납니다. 이 기능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5개의 지문을 가지고 우리 모의고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의고사 만드는 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출제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 실전 모의 탭을 눌러주세요. 여기 총 문제수를 적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지문 5개밖에 없죠. 그래서 5로 적을게요. 이렇게 5로. 그 다음에 여기 지문 번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대기열 가져오기를 눌러서 문제들을 가져옵니다. 자, 이 총 문제수하고 여기 아래쪽에 이제 차이가 뭐냐면, 만약에 5개 지문이 있는데 모의고사를 3개만 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5개지만 3개만 내고 싶다. 그러면 이 중에 3개를 랜덤으로 고릅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3개 골라 만들어주는 거고요. 만약에 랜덤 말고 내가 특정 지문 3개만 쓰고 싶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문제 만들 때 쓰지 않을 것들을 이렇게 지워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적혀있는 그 지문 번호하고 위에 숫자가 동일하면 이거를 다 뽑는 거니까 랜덤이 아니게 되겠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전체를 다 이렇게 여러 개 불러온 상태에서 10문제만 딱 정하면 그것만 골라서 만들어줍니다. 우리 3개만 한번 골라볼까요? 대기열 가져오기 한 상태에서요. 위에 3개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들을 골라줘야 되겠죠. 이건 모의고사 형태로 오지선다로 나오거든요. 실제로 뭐 이제 OMR 카드 같은 거 쓴다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지선다로 만들어져서 이제 그런 게 아닌 유형들은 뺐고요. 이런 유형들만 가능합니다. 여기 문제의 수를 정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모의고사 만드는 거 뭐 바쁘고 귀찮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시면요, 유형 랜덤 선택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이 1, 1, 1을 알아서 이렇게 배정을 했죠. 알아서요. 또 누르면 바뀝니다. 이렇게요. 만약에 문제수가 많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10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뭐 2개 혹은 뭐 3개 이런 식으로 이거 랜덤으로 이렇게 배정하거든요. 그래서 뭐 생각이 귀찮다라고 하시면 랜덤 한번 눌러버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랜덤 누른 상태에서 조금 조정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내용일지 2개 하고 싶은데 이거 2개로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고요. 이건 필요 없으면 이건 지워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입력한 문제수의 합계가 있죠. 여기 전체 문제수가 10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10개를 골라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12개로 빨간 버튼이 뜹니다. 이 상태로 출제하려고 하면 에러가 떠요. 문제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 숫자에 맞게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만약에 숫자가 적더라도, 숫자가 부족해도 에러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에러가 뜨고요. 이거를 숫자가 맞게 해야 이제 출제가 진행됩니다. 자, 우리 5개였으니까 이렇게 다시, 아까 3개였죠. 3개였으니까 이렇게 3개로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난도가 가능한 유형들, 여기 선택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유형을 이렇게 선택해 두시면, 만약에 이게 뭐 고난도가 이렇게 체크는 전체 돼 있지만 밑에 것만 갖고 만들면 뭐 고난도 안 만들어지고 아예 없으니까 안 만들어지고요. 요거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해당 유형들은 고난도로 만들어진다. 뭐 적당히 다 골라 보시고요.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자, 3개 하고 랜덤 3개 고르고 뭐 고난도 필요한 거 체크하고 출제 시작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드디어 실전 모의고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아래쪽에 실전 모의고사 1회 여기 있죠.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 문제가 선택이 돼 있고 만들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참고로 실전 모의고사는 여러 세트 가능하거든요. 여기 자동으로 지금 1회가 붙어 있는데요. 만약에 다 만든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들어가서 또 한 번 만드시면 자동으로 여기 2회가 추가가 돼요. 아래쪽에. 그 다음 또 만들면 3회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지문 가지고 뭐 랜덤으로 문제 유형이나 문제들을 랜덤으로 뽑아서 여러 세트를 만들 수 있어요. 자동으로요. 물론 편집까지 자동이죠. 저 같은 경우에 요거를 매주마다 복습 시험으로 씁니다. 요거 은근히 괜찮거든요. 특히 내용일치나 추론 같은 것들 복습 시험으로 매주마다 직접 만들려면 꽤 어려울 텐데 전 요걸 가지고 매주마다 복습 시험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완성이 다 되었으면 이거 한번 뽑아볼까요? 자, 이제 익스포트 들어가서, 자, 그럼 이제 아까 여기 맨 끝에 실전 모의고사 1회가 추가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클릭하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이것도 만약에 실전 모의고사만 뽑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거 선택 제외하고, 참고로 여기 노말은 요 유형들 나머지만 전체 선택이 되고요. 실전 모의고사가 여러 개 있으면 여기 실모 전체가 있죠. 요거 누르면 실전 모의고사만 동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 1회하고 옵션 적용도 빼고 이렇게 추출을 눌러보면요. 참고로 실전 모의고사는 왼쪽에 요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추출할 지문 번호는요. 왜냐면 실전 모의고사가 알아서 문제를 뽑았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쓸 거거든요. 다른 것들만 여기 왼쪽이 적용이 되고 실전 모의고사는 이거 그냥 무조건 다 뽑게 됩니다.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 선택하고 옵션 적용은 빼고요. 그 다음에 실모 1회 뽑아볼게요. 자, 그러면 실모를 열어보면 자, 시험지가 완성이 다 돼 있어요. 자, 요 문제들이 실제 그 모의고사 형태처럼 여기 문제에 뭐 추천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여기 없는 애 볼드랑 이거 밑줄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빈칸 추론, 그리고 여기 일치하지 않는 것, 뭐 2개 이런 거 밑줄 들어가고요. 이렇게 문제가 다 완성이 되고요. 뒤쪽에 해설지에도 여기도 정답이랑 해설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다 들어갑니다. 요거 그대로 뽑아서 복습 시험지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만약에 숙제에 포함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아까 추출할 때 여기서 다른 거 선택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까지 포함시키시면요. 이렇게 하고 이거를 만들어 보면 자, 그럼 테스트 2번. 자, 그러면 앞쪽에 이렇게 선택한 거 들어가고요. 제일 마지막에 여기 추가로 실전 모의고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답지도 마찬가지로 앞에 선택한 거 다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른 거에 포함시켜서 숙제로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험지만 따로 빼서 시험만 따로 볼 수도 있다. 아까 빈칸 추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거든요. 빈칸 추론에 원래 정답 요거 이렇게 나타나고요. 나머지가 해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참고하실 게 뭐가 있냐면 자, 실전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실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문제마다 이렇게 지문 번호가 문제 1 이렇게 문제 이렇게 있었죠. 보통 이런 경우가 선생님 쓰시는 것들 지문 보면 뭐 어떤 뭐 김 선생님 거 지문 1번, 뭐 김 선생님 2번, 또 뭐 수능특강 영어 3-1 이런 거잖아요. 여기 이제 그런 게 들어가는데 실전 모의고사 무조건 번호로 들어가요. 1번하고 2번하고 번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지문인가 좀 확인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설지에 보시면 여기에 번호 옆에 문제 이게 써있죠. 문제 3번 지문이었고 문제 5번 지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원래가 어떤 지문이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번호와 함께요. 이것도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자, 이제 기본적인 거 대본 설명드렸고 좀 더 디테일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아래쪽에 안내 문구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실수를 할 수 있고요. 이 순서 삽입 연결어 빈칸 암기, 요거 빈칸 추론이 아니고 빈칸 암기, 빈칸 뚫는 겁니다. 요거는 뭐 딱히 검토가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뭐 완벽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만 나머지 지문들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서요. 한 번 정도는 문제를 봐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런 문제 검토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 웬만한 경우 조교들을 시킵니다. 왜냐면 문제를 출제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문제를 풀면서 정답이 좀 이상한 거 있다 이런 것들은 학생 수준도 가능하기 때문에 평가가 좀 잘하는 친구들은요. 그런 친구들을 조교로 뽑아서 문제 검토를 시키거든요. 자, 그거 문제 검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대기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갈게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지문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자, 이 창이 이제 1.3 버전의 신기능이거든요. 기존과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자, 그럼 이 창에서 문제를 풀면서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어디다 안내 문구를 좀 적을 생각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요. 이 어휘 1단계랑 2단계는 이 왼쪽에 까만 게 이제 정답이고 오른쪽에 오답인데 이게 왼쪽에만 이렇게 몰려 있죠. 이거 오류가 아니라 검토하기 편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야 검토할 때 안 헷갈리니까. 왼쪽이 다 정답으로만 나오고요. 오른쪽이 오답으로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문제를 추출을 할 때 아까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가 문제로 뽑아보면 얘가 자동으로 랜덤으로 섞어줘요. 여기 이렇게 A, B로 바꿔서 자동으로 섞어주고요. 정답지에 가보면 이렇게 A, B가 섞여 있죠. 이렇게 바뀔 거기 때문에 여기 프로그램 상에서는 그냥 이게 랜덤이 아니라 왼쪽 정답 나오는 게 정상이다. 이거를 임의대로 바꿔주시면 오히려 오류가 나옵니다. 무조건 왼쪽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문제를 읽다가 이게 왼쪽과 오른쪽이 사실 어휘 1단계가 어떤 오류가 가끔 나오냐면요. 이게 이제 본문 정답과 반이어인데 그건 잘 고릅니다만 가끔 이 단어가 예를 들어 원래 단어랑 반이어가 맞는데 본문상 반이어를 써도 그냥 문맥상 반이어를 써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철수가 동쪽으로 떠났다. 이거를 뭐 동쪽이냐 서쪽이냐 이게 의미가 없는 경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한 번만 읽어보시면서 다 말 되는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끔 얘가 이제 지문에 원래 지문에 그 동일 어휘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
동일 어휘를 여러 번 뽑을 수 있거든요. 즉 그런 경우 좀 이제 지워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문제가 이제 이거 이상하다, 이 문제 빼고 싶다, 여기 그냥 이렇게 편집 들어가서 이런 거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왼쪽에 정답이었으니까 쓰지 않을 것들 이렇게 지워서 이렇게 만들면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빼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문제를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문제가 만약에 좀 너무 구린 것 같다, 똑같은 걸 여러 번 골랐고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 버전 같은 경우에 제출제가 좀 번거로웠거든요. 기존 버전 같은 경우는 이거 끄고 나서 다시 그 make question 들어가서 해서 썼는데, 자 이제 신버전은요, 신버전의 경우는 제출제를 이 상태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문제 제출제가 있죠. 요거를 누르면 요 문제만 딱 제출제가 돼요. 요 1.3 이후 신버전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리시면 여기 문제가 새로 나옵니다. 이게 만들 때마다 완전 똑같진 않고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바꿔서 볼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참, 그리고 여기 밑에 이 전체 검토는 아직 이 기능 없으실 텐데, 이건 제가 실험 중인 기능이라서 다른 분들은 이거 안 보이실 겁니다. 지금 실험 중인 기능입니다. 자, 그럼 문제 1번 검토가 끝났으면 문제 2번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 아래쪽에 여기 컨트롤러가 있어요. 자, 요거 설명드릴게요. 아래쪽에. 그리고 이 검토창은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선생님들께서 아마도 요 창을 가장 많이 보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서 뭐 이렇게 여기 바깥에서 볼 일은 많이 없을 거기 때문에 여기 글씨 크기가 좀 작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좀 조만간 여기 글씨를 조정할 수 있는 거 만들 생각인데, 일단 여기 들어오면 이거 눈 아프니까 여기 아래쪽에 폰트 크기 설정이 있어요. 요거 눌러주시면 커집니다. 이렇게 보기 편하도록요. 이렇게 크게 보시면 돼요. 창 크기 조절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전체만 한 다음에 크게 한 다음에 폰트 크게 하시면 좀 보기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버전 기능에서 다크 모드 지원합니다. 다크 모드. 요거 누르면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밤에 작업하실 때 요거 글씨 눈 아프실까봐 다크 모드 지원하게 바꿨습니다. 아직 다른 창들은 뭐 그런 게 없는데요. 요 창만, 요게 많이 보실 창이기 때문에 여기 다크 모드 지원한다. 요것도 제가 추가한 기능이니까 설명 한번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같이 보고 설명드릴게요. 여기 컨트롤러 보시면 유형 이동이 있고 지문 이동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지문은 여기 아래쪽에 있잖아요. 요거 눌러보시면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2번, 3번, 뭐 2번, 1번 이렇게. 요거 누르면 제일 끝으로 가고요. 제일 처음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유형 이동 누르시면 여기 지금 어휘 1단계잖아요. 요 유형들의 순서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일단 1단계 상태에서 문제 1번인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제 문제 유형은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문이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요, 내용일지로 바뀌죠. 두 번째 유형으로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누르면 다음 걸로. 끝에 거 누르면 이 지문 번호가 있는 끝으로 갑니다. 동반이었었죠, 아까. 그 다음에 또 아래 누르면 끝에 문제 2번이었고, 다시 처음 누르면 처음으로 갑니다. 첫 번째가 대기열이었죠. 문제 없었던 거. 이렇게 왔다 갔다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 문제 검토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지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유형이 좋거든요. 왜냐면 한번 문제를 읽었으면 이 내용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기억하는 내용 가지고 어휘 1단계 검토하고 뭐 내용일치 검토하고 그 다음에 순서 보고, 참고로 순서는 볼 필요 없습니다. 아까 여기에 순서 삽입 연결어 이건 필요 없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가능한 게 지문보다는 유형으로 하는 게 낫다. 그래 한 번 지문 읽은 걸로 바로 여러 개를 평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검토에서 아까 문제 제출자 말씀드렸는데 또 더 좋은 기능 한 가지 추가된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자, 이건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고 이 해설 제시도 버튼인데요. 예를 들어 이 문제 요 어휘 1단계는 해설이 없으니까 이 버튼이 없죠, 이게. 자, 그런데 자, 내용일치 같은 경우에 해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설 제시도가 지원되는 건 이거 따로 이제 활성화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내용일치 문제를 검토하다 보면 어떨 때가 있냐면요, 특정 문제 하나가 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5번이 지금 이제 T로 돼 있는데 내가 보기에 이거 F인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나 마음에 안 들면 제출제 해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제출제면 단점이 뭐냐면 나머지 4개는 괜찮은데 이거를 이렇게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아깝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5번 하나만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이제 5번을 좀 수정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뭐 4번이 지금 T 5번 T로 돼 있는데 뭐 can help 이거를 일부러 제가 뭐 이게만 애매해서 여기를 can't로 이렇게 바꿨다고 쳐보죠. 자, 이렇게 바꿨으면
내가 이 선지를 바꾸게 되면 이 해설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해설도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고쳐 쓰기 좀 번거롭죠. 그래서 해설 제시도가 뭐냐면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또는 혹은 수정해 놓은 이 문제를 바탕으로 해설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눌러볼게요. 이걸 누르면 지금 수정된 걸 바탕으로 해설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얘가 문제를 같이 풀면서 해설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검토까지 같이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can 그 true였던 문장을 can't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f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답지에 이가 t가 적혀 있으니까 다시 풀었는데 이거 f다, 이거 안 맞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뭔가 문제 잘못 만든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아 이거 f가 맞겠구나 라고 하시면 여기를 f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해설 제시도를 해보면요. 자, 내가 정한 답과 이게 실제 정답 맞으면 이렇게 다 까만색으로 이제 정상 처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내가 문제를 만약에 바꾼 경우에 해설을 거기 맞춰 써주고 검토까지 또 해준다. 이렇게 해서 숙제를 그냥 나가기보다는 조금 더 정교하게 한 번 더 테스트가 가능하기, 좀 더 정교하게 검증이 가능하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기능 좀 쏠쏠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단점은 이게 문제를 새로 내게 되면 포인트가 또 새로 소진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똑같은 그 인공지능 쓰는 거기 때문에. 다만 해설은 굉장히 적게 들어요. 해설은 아마 무조건 1포인트가 거의 들어갈 겁니다. 엄청 긴 게 아닌 이상은 1포인트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필요한 경우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능한 것들 아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취하고 빈칸 추론, 그리고 추론 불가 이런 어떤 선지를 좀 수정할 때가 많기 때문에 수정된 선지를 바탕으로 해설 제시도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검토해 주시면 된다 이고요. 우리 그 실전 모의고사를 한번 가볼게요. 동반이어 말고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따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실전 모의고사로 기존과 좀 다른 세트이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로 넘어가서 검토창을 띄워볼게요. 자, 실전 모의고사는 어떤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되어 있냐면요. 자, 아까처럼 문제 읽어보시고 검토하면서 다시 재출제하거나 아니면 고친 다음에 해설 제시도가 가능한데 이럴 수 있죠. 문제를 뽑았을 때 랜덤으로 뽑았고 문제 유형도 랜덤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문제 유형을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문제를 추론 불가로 냈는데 이거 너무 좀 지문 단순해서 추론 불가보단 그냥 주제 문제 내고 싶다. 이럴 수 있죠. 혹은 두 번째 거가 빈칸 추론인데 이 빈칸 추론을 그냥 내용일치로 바꾸고 싶다. 그거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좀 개발 중인 기능이라 약간 숨겨진 기능 같은 느낌인데요. 왜냐면 여기 지문 번호에 보시면 여기 슬래시가 2개 있고 여기 오른쪽에 이제 태그가 붙어 있는데 이걸로 문제 유형을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버전 개발할 땐 이걸 따로 이제 버튼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어떤 게 가능하냐면요. 여기를 바꿔주시면 문제 유형을 바꿔서 내요. 예를 들어 여기를 내용일치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난이도를 바꾸면 난이도 바뀝니다. 내용일치하고 여기 만약에 뒤에를 노말로 바꾸면요. 이렇게 바꿔서 제출제를 눌러보면요. 이 문제가 내용일치로 새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요. 참고로 지금도 이렇게 TF 형식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이제 편의상 이렇게 검토하기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거를 추출해 보시면 실전 모의고사 무조건 오지선다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답지 요 개수에 따라서 T가 2개면 이제 올바른 걸 2개 고르시고요. F가 만약에 T가 3개 나오면 올바른 거 3개보단 틀린 거 2개가 낫겠죠. 틀린 거 2개 고르시고 이렇게 바뀌어 나옵니다. T가 4개면 틀린 거 1개 고르시고 이렇게 바뀌어 나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걸 고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주제를 내고 싶다. 이렇게 주제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제출제하면 그럼 주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습 시험지 만들 때 아주 내가 필요한 거에 맞게 유형들을 바꿔서 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아직 제가 이거 버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뒤에 붙이는 문제 유형이 실전 모의고사가 지원하는 거여야 되거든요. 다른 것도 이게 아마 되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아직 안 해봤는데 아마 어휘 1단계 이런 거를 해보면 나오긴 나오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 그 워드 파일로 추출을 할 때 제대로 안 나올 겁니다. 그 코드가 안 들어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아예 그것만 선택 가능하게 바꿀 건데요. 일단 이거 숨겨진 기능이라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실전 모의고사가 지원하는 것들 예를 들면 아까 여기서 요것들 있죠.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거를 똑같이 써주셔야 돼요. 뭐 내용일치 괄호 한 똑같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난이도 태그까지 그 노말과 하드 있죠. 똑같이 써주셔야 되거든요. 요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여기서 요걸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랑 똑같으면 됩니다. 내용일치하고 요거 하이픈이 아니라 그 언더바입니다. 시프트 누른 채로 하이픈 누르면 밑에 언더바로 찍히죠. 키패드에서 키보드에 0 숫자 0 옆에 있는 거 시프트 누르고 이 하이픈 말고 밑에 거 언더바 찍는 거고요. 이 노말의 엔도 대문 이것도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대문자여야 될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노말과 하드까지. 그래서 거기 실전 모의고사 만드실 때 여기 뭐 노말이 없더라도 노말은 기본으로 붙어야 돼요. 요거 있는 건 하드고 없는 건 노말이고 그거를 똑같이 한 상태에서 문제 제출자를 누르면 해당 유형으로 문제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이거를 만약에 고친 다음에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고친 상태에서 여기 밑에 오른쪽 밑에 여기 안 보이나 여기에 저장 후 닫기 요거를 누르면 이제 여기 바뀌어 있죠. 이렇게요. 저장 후 닫기를 눌러주시면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고친 다음에 다른 걸로 이동을 하면요. 요거 주의할 점인데 다음 걸로 이동하면 이거 매번 저장하는 거 귀찮아서 다음 거 이동할 때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돌아가 보면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수정한 상태에서 저장을 안 하고 그냥 끄면 그냥 끌 때 물어봐요. 저장할 거냐고요. yes 누르면 저장이고요. no는 저장 안 하고 꺼지는 거고 캔슬은 취소입니다. 요건 한번 물어보는데 만약에 다음 거로 넘어갈 때는 그거 저장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돼 버리니까 요 한 가지 수정할 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편집하는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시 여기 add articles 눌러서 처음 보여드렸던 이제 고급 기능들 그런 부분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다시 한번 여기 메인 메뉴에서 add articles로 이 편집창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패들릿에서 여기 출제형 샘플 2번부터 할게요. 출제형 샘플 2번. 출제형 샘플 2번에서 여기를 긁어다 가져옵니다. 이 테드 지문이거든요. 이렇게. 자, 아까는 그 수능 형태의 지문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 굉장히 긴 지문이잖아요. 가끔 학교마다 이런 식으로 뭐 테드 영상이나 그 연설문이라던가 또는 뭐 단편 소설 등등 긴 지문들 있죠. 자, 이런 거 이제 어떻게 만드냐? 일단 이 상태에서요. 요거를 그대로 분류 실행 누르시면요. 여기가 이제 대기열 미리 보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분류가 잘 안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냥이 K님은 나중에 따라한다고? 알겠습니다. 일단 봐주시고 나중에 영상 편집본 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긴 지문 집어넣고 분류 실행을 누르면 자, 지금 여기 제목하고 지문이 길게 쭉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만들면 좀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제대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지문들을 좀 쪼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쪼개기 위해 필요한 기능이 여기 첫 번째 지문 분류 방식입니다. 지금 첫 번째가 기본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문을 말 그대로 통째로 쓰는 거고요. 이걸 두 번째 거 체크로 바꿔보시면 단락별로 나누기거든요. 이렇게 분류 실행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 단락씩 쪼개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한 단락씩이요. 이렇게. 참고로 아직까지 그 대기열로 보낸 게 아니라 미리 보기입니다. 이거를 여기 저장을 눌러주시면 그러면 여기서 대기열로 추가가 되거든요. 이렇게요. 자, 근데 그 전에 여기서는 아직 미리 보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분류하고 싶은 대로 분류되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별로 누르기를 하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지문 번호에 단락 번호가 붙어 있어요. 1번, 2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붙어 있고요. 알아서 쪼개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단락들이 만약에 일정한 길이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쓰면 되지만 여기처럼 굉장히 짧은 단락들이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또 너무 짧아버리면 또 문제가 잘 안 나오니까 이거를 묶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기준대로 나누기. 이거를 세 번째 거 선택하시고 밑에 150 요거 기본 세팅 값인데요. 요대로 해보시면요. 150 단어가 넘을 때까지 단락들을 합쳐요. 그래서 이대로 분류 실행 눌러보시면 조금 줄어들었죠. 요거 같은 경우는 1번 단락과 2번 단락을 합친 거예요. 여기 제목 끝에 1, 2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얘는 3, 4, 2개 합친 거고요. 이게 150 단어가 넘을 때까지 합치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단락이 좀 길면 좀 길게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5번 단락은 150 단어가 이 단락 하나로 넘기 때문에 안 합쳤고요. 다음 6번과 7번, 뭐 8, 9번, 10번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더 길게 하고 싶으시면 200으로 바꾸고 실행해보면요. 더 줄어들었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 100으로 줄이면 더 자잘하게 잘라지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한 150 정도로 하면 수능 길이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값을 150으로 맞춰놓은 거고요. 이렇게 분류해서 사용하면 너무 짧거나 길지 않게 지문들을 쪼개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게. 다시 패들릿으로 와서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샘플 3번입니다. 요거요. 이거를 여기서 요거 맨 위쪽에 요 화살표 누르시면 왔다 갔다 가능하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와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열기를 눌러도 되고요. 자, 출제형 샘플 3번입니다. 요게 3 돼야 될 것 같은 4로 되어 있네요. 일단 3번 요거 테드 1로 시작하는 거 요거를 끝까지 또 가져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세팅 값도 초기 값도 돌리기 위해서 껐다가 켜보겠습니다. 참고로 키보드에 ESC 키 누르면 꺼집니다. 기본적으로. 자, 여기부터 이제 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자, 왜냐면 이거를 뭐 지문 한 개씩 편집해도 되긴 됩니다만 시험 범위 들어가는 게 많이 있으면 가급적 한 번에 끝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문이 2개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 테드 하나를 좀 길게 있다는 걸 좀 가정하고 3개만 있습니다만 긴 지문 1개가 있고 2번 또 긴 지문이 있다. 자, 이거를 일단 그대로 눌러보죠. 아무 세팅 없이 기본값으로 분류 실행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우리 연습했을 때는 문제 1부터 5까지 있을 때, 자, 그땐 5개가 알아서 쪼개졌지만 지금 보시면 이게 1번밖에 안 보이죠. 여기 지문 보시면 저 아래쪽에 여기 중간쯤에 테드 2번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테드 2번이 지금 지문 내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아까 처음에는 문제 1, 2, 3, 4가 구분됐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구분을 못한 거죠. 자, 왜냐면 여기 아래쪽에 지문 번호 인식 규칙란에 대한 세팅인데요. 자, 말 그대로 이게 지문이라는 거를 이 프로그램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걸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좀 알려줘야 되거든요.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 지문 번호들은 뭐 수특 영어 1-3 이런 거기 때문에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끝에 마침표나 느낌표, 물음표가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요. 근데 가끔 여기처럼 연설문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물음표가 있는 게 제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물음표 때문에 제목으로 인식을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규칙에서 물음표로 끝나지 않는 게 제목이 기본인데 이거 해제를 해주시면, 자, 그럼 요거를 제목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요. 1과 2로 쪼개졌죠. 물론 지문 너무 한 번에 길기 때문에 뭐 기준대로 나누기로 해서 이렇게 해보시면 알아서 한 번에 쪼개집니다. 적절한 길이로요. 이렇게 해서 지문 제목에 대한 규칙을 알려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거 만약에 세팅 귀찮다라고 하시면요, 여기 수동도 있어요. 수동. 이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를 다 적을 필요 없어요. 공통적으로 앞에가 뭔지만 알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테드 1과 테드 2면 테드로 시작하는 게 공통이잖아요. 여기다가 테드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대소문자 구분됩니다. 이 상태로 분류 실행해 보시면요, 지금 티가 안 나서 바꿨다 하게 이렇게요. 이 상태로 해보시면, 자, 테드 1과 2를 구분해서 이렇게 쪼개주죠. 이게 테드로 시작하는 걸 다 제목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공통적인 것까지를 묶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어떤 건 테드로 시작하지만 다른 건 또 다르게 시작한다. 엔터 치고 다음 줄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테드 1로 시작하는 거 혹은 테드 2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쭉 적어주시면 이걸로 시작하는 것들을 제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알아서 쪼개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활용하시면 여러 개 지문들을 한 번에 분류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지문 번호 인식 지문 번호를 인식하는 규칙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 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번엔 다음 거, 요게 번호로는 여기 출제용 샘플 3번 마크 했고, 요거 이제 고급 편집 요거네요. 이제부터. 자, 고급 편집기 샘플 1번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껐다가 다시 켜겠습니다. 기본값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자, 이제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지문들이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지문들의 그 유형이 어떤 자료를 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다 반영해서 편집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옵션들을 달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연습했던 지문 같은 경우가 좀 긴 지문들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거를 편집하는 거를 말씀드린 것이고, 자, 이번엔 이런 겁니다. 자료들 중에서는 지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주석 업이라든지 혹은 해석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들거나 자료 만들 때는 지문만 쓸 거니까 이런 것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 이렇게 지우면 되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지워서 쓸 수 있지만 이게 지문이 한두 개야 금방 지우는데 10개, 20개 되면 이거 지우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지울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실행 취소 가능하거든요. 보통 실행 취소가 컨트롤 Z잖아요. 이거 눌러주시면 이게 실행 취소가 됩니다. 그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직접 편집할 필요 없이 아래쪽에 추가 기능 좀 더 있는데요. 네, 에이미초님 감사합니다. 디테일 미쳤죠. 점점 디테일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배우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디테일을 좀 익혀놓으면 실제 편집하실 때 시간 어마어마하게 감소가 될 겁니다. 저도 지금 제 거 자료 만들 때 이거 엄청 많이 씁니다. 자, 이 지문 분류를 할 때 여기 아래쪽에 추가 기능 2개가 더 있죠. 한글 삭제 옵션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 체크를 하면 이 한글을 그냥 삭제하고 지문만 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일단 이제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 앞에 문제 번호가 이렇게 괄호가 붙어 있으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여기에 괄호 붙였죠. 괄호를 이렇게. 이 상태로 한글 삭제 누르고 분류 실행 누르면, 자, 그럼 여기 지문란에 한글이 안 들어있죠. 이거를 만약에 그냥 해보면요. 이 상태로 그냥 분류 실행 해보면 여기 막 한글이 막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이 상태에서 한글 삭제 옵션 누르고 분류하게 되면 한글이 빠집니다. 그런데요, 이 상태에서 한글 삭제하고 분류 실행하면 이상해지죠. 어디 갔지 이거? 없어졌잖아요. 자, 왜냐면 제목이 한글이에요. 제목도 한글이라 지금 이거 지워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자료가 지문 번호가 이 제목이 영어거나 숫자면 괜찮은데 혹은 문자면 괜찮은데 이게 한글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옵션이 있습니다. 다음 문자로 시작하면 삭제 예외. 예를 들어 연습으로 시작하면 다 쓸 필요 없습니다. 연습까지만 적으면 연습으로 시작하면 얘가 제목으로 인식하고 안 지웁니다. 그래서 한글 삭제를 골랐지만 연습 적어주면요, 이렇게 연습 문제를 제목으로 인식하고 지문만 들어가고 한글은 지워줍니다. 이렇게요. 물론 아까 처음 했던 것처럼 애초에 제목이 한글이 아니면 돼요. 여기처럼 이렇게 뭐 괄호가 들어간다든지 해서 여기 아니면, 여기가 비어 있더라도 한글이 아니면 알아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한글인 경우는 같이 지워져 버리니까 삭제 예외를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지금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있죠. 요거 이 주석 어휘 같은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추가 삭제 옵션, 마찬가지로 다음 문자로 시작하면 삭제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요게 이 별표, 이 에스터리스크 있는 거잖아요. 이 별표가, 이 에스터리스크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 다음 분류 실행하면 그거 빠집니다. 딱 지문하고 번호만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앞에 연습 문제 이렇게 제목에 뭐 가로가 있다면 간단하게 분류 실행하고 저장 누르면 대결에 추가가 되죠. 이렇게 해서 뭐 한국어 뜻이 붙어 있다거나 어휘가 붙어 있는 경우에도 간단하게 편집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조금 더 복잡한 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다음 거를 가보시면요. 요게 이제 고급 편집기의 2번이거든요. 요거 좀 더 복잡해집니다. 자, 요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가져와서, 자, 일단은 다른 세팅 없이 그냥 분류해 볼게요. 자, 일단 자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문제 형식으로 여기 지문 번호하고 문제 붙어 있고 지문이랑 선지, 정답이랑 해설, 뭐 소재, 해석, 그다음 구문, 어휘, 복잡하죠. 이 경우를 그냥 분류 실행하면 난리가 납니다. 이거 와 뭐야 이거 난리 나죠. 자, 이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출제용 편집기의 기본 옵션 가지고 안 돼요. 이런 거를 편집하기 위해서 고급 편집기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기능들을 이해해 두시면, 자, 이런 편집을 진짜로 과장 없이 5초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 설명을 이제 하나하나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이거는 직접 보시는 것보다 따라하는 게 좀 이해가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의치 않게 이제 볼 수밖에 없다면 나중에 그 편집본 보시면서 직접 따라 해보셔야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따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먼저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거 분류기는 지금 개발 중이라 아직 활성화 안 되어 있고요. 삭제기와 편집기가 있습니다. 자, 삭제기부터 해볼게요. 자, 말 그대로 필요 없는 것들을 지워나가는 삭제기입니다. 자, 우리가 뭐가 필요 없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가끔 지금은 이렇게 깔끔하게 나름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엔터 막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을 지울 수 있거든요. 삭제기에서 또 가끔 어떤 자료들은 이게 PDF를 긁어보면 막 이렇게 공백이 여러 개 들어가요. 이렇게 공백들이, 그죠?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공백들. 먼저 공백 2칸을 체크하고 지워주시면요. 공백 2칸짜리가 한 칸으로 바뀝니다. 여기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누를 때마다 공백 2개짜리가 하나로 바뀌어요. 이렇게 필요 없는 공백도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빈줄.
엔터입니다. 엔터로 띄우는 거. 요거 체크하고 실행하시면 빈줄 싹 지워지죠. 이렇게 해서 공백 필요 없는 거나 빈줄 지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 어떤 자료들은 앞쪽에 이렇게 들여쓰기 돼 있죠. 들여쓰기. 요런 것도 필요 없기 때문에 세 번째 거. 단락 앞이나 뒤에 이런 뭐 공백이 좀 있는 경우에 편집이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안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누르고 삭제 실행하면 모든 단락의 앞과 뒤의 공백을 다 지웁니다. 그래서 요걸 일단 3개만 가지고도 쓸데없는 그 엔터나 스페이스바 이런 것들 다 싹 지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좀 디테일하게 갑니다. 일단 이 선지를 지어볼게요. 선지를요. 자, 선지의 규칙을 보시면 숫자로 시작하고 있죠. 여기에 숫자 문자 옵션이 있어요. 자, 여기에 이거를 체크를 이제 하시면 기본적으로는 그냥 숫자 1, 2, 3만 지우기 때문에 오른쪽에 옵션이 있거든요. 옵션 창을 한번 띄워볼게요. 참고로 여기 체크하지 않더라도 옵션 창만 누르면 이거 확인 누를 때 체크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요게 클릭 한 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요거 한 번 클릭할 때 1초 가잖아요. 이제 그거라도 아끼기 위해서 이런 디테일까지 들어있습니다. 옵션 누르고 확인 누르면 자동 체크가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 숫자 문자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지울 수 있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자료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 번호, 이 동그라미 있는 거하고 까만 동그라미, 괄호, 또 ABC 대문자의 동그라미랑 괄호 등등 이렇게 다 선택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삭제 방법에서 해당 숫자 문자만 지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숫자를 만약에 이런 거 선택하고 숫자만 삭제한 다음에 확인 누르고요. 삭제 실행 눌러보면요. 여기 선지를 잘 봐주세요. 선지를요. 이 상태로 삭제 실행 누르면 이렇게 번호만 지워지죠. 숫자만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사용하면 좋냐면요. 가끔 어떤 자료들은 이 지문에 문장 번호를 붙여놓을 때가 있죠. 이렇게 여기 1번 문장, 뭐 2번 문장 이렇게 번호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편집하기 굉장히 짜증나시죠. 이런 것들. 이런 거 한 번에 지울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여기 옵션 들어가서 이 두 번째 동그라미 선택하시고 해당 숫자 문자만 선택하고 삭제 실행하면 그것도 싹 지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 번호가 좀 귀찮게 들어가면 한 번에 싹 편집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만약에 원치 않는 거를 잘못 지울 수 있죠. 실행 취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점은요. 여기서 실행 취소 눌러버리면 지워지거든요. 한 번 더 눌러야 돌아갑니다. 왜냐면 이 과정이 기존 거를 싹 지우고 새로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행 취소를 2번 눌러야 돌아간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이렇게 뭐를 내가 잘못 지웠다. 이건 한 번에 돌아가는데 삭제 실행을 눌러서 만약에 지웠으면 실행 취소를 2번 눌러야 돌아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시 그럼 원래 거 어디까지 가야 되냐? 자, 처음 걸로 돌아갈게요. 여기서. 자, 방금은 우리가 요 1, 2, 3, 4, 5만 지웠는데 번호만요. 선지가 통째로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옵션에서 보면요. 자, 이 동그라미 숫자로 시작한 경우에 오른쪽에 해당 숫자 문자로 시작하는 단락을 통째로 삭제하자. 요거 있죠. 요거를 누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요게 통째로 지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선지를 다 지울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요게 숫자 문자에 대한 이제 삭제 기능이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정답 여기 부분에 여기 숫자 1 이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지우기 위해서 아까 이 상태에서 여기를 체크를 같이 중복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삭제해 보시면 같이 지워져 버리죠. 여기 숫자 문자에 대한 삭제 그 옵션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지울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글 해석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글 문장을 지울 건데 여기도 옵션 들어가 보시면요. 2가지가 있습니다. 한글로 시작하면 지우는 것과 한글이 포함되면 지우는 거. 일단 한글로 시작하는 것들을 지어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뭐가 안 지워졌냐면요. 여기 정답, 모범, 답안 이런 것들이 이 괄호 안에 있기 때문에 안 지워진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한글이 포함되는 걸 지우도록 이거를 바꿔주면요. 이렇게 바꿔주면요. 그러면 이런 게 싹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에 맞게 선택을 바꿔서 사용해 주시면 된다.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처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선지를 지울 때 이 선지들은 번호도 있지만 한국어도 있으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 숫자 옵션 없더라도 한글 문장에서 한글이 포함되면 삭제 요것만 해주셔도 선지가 같이 지워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을 조합해서 중복할 수도 있고 중복되는 것들은 다른 거 하나만 선택하더라도 지워질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하실 점이 지금 이거를 한글을 지워버리면
여기 제일 위에 있던 지문 번호 이게 같이 지워져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아래쪽에 삭제 예외에다가 삭제하지 않을 제목을 먼저 적어주는 게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연습으로 시작했으니까 연습 적어놓고 이렇게 해놓고 지우면 연습 문제 1과 2는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문 번호들에 대한 것만 알려주고 뭐로 시작하는지 그 다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나머지를 또 지워야 되겠죠. 뭐가 남았나 볼게요. 일단 요 1, 2, 3, 4, 5들 숫자 요거 들어가서 숫자 요거 하고 동그라미 하고 포함되는 거 통째로 지우고 이렇게 해서 선지를 싹 지웠습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는가 봤더니 여기 뭐 structure 하면서 앞에 여기에 괄호가 있죠. 요 중괄호, 여기 대괄호 이런 것들. 자, 요거 지우기 위해서 아래쪽에 특정 문자열이 있어요. 요거 누르면 여기서 내가 대괄호 입력하고 엔터, 중괄호 하고 엔터 이렇게 여러 개 입력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추가해 주시면 그걸로 시작하는 걸 싹 지웁니다. 이렇게요. 참고로 만약에 한국어 뜻만 남기고 싶으시면 반대로 이 영어를 지워버리면 영어가 지워지고 한국어만 남게 됩니다. 이 영어의 경우에는 옵션에 대문자랑 소문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같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대문자만 지우겠다 혹은 소문자만 지우겠다 선택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대문자로 시작하는 모든 영어 문장 다 지우는 거 혹은 소문자로 이런 게 가능하다. 자, 그다음 남은 게 뭔지 봅시다. 이제 여기 문장 하나가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뭘까 생각해보면요, 이게 원래 뭐였냐면 첫 번째 자료에서 여기 구문 설명에 여기 구문 설명 안에 뭔가 문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한 문장짜리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우냐. 요 한문 이런 거 여기는 지금 괄호가 들어가 있네. 요 괄호 이런 게 요건 필요 없으니까 빼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문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 지우더라도 이런 문장들이 남게 되죠. 자, 이건 어떻게 하면 지울 수 있을까? 이거는 지금 한국어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야. 그냥 문장이야. 자, 요거를 지우기 위한 옵션이 제가 이런 걸 진짜 경우에서 생각을 어딘가 걸 다 하는 거거든요. 자, 밑에 보시면 단어 n개 이상 이하가 있죠. 길이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옵션 들어가서 기준 단어 수 만약에 20개 정도로 20개 하고 미만 다 지우기를 해버리면 이 단락에 비해서 이거 짧으니까 특정 길이 이하를 싹 지워줄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체크 안 돼 있네요. 이거를 싹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더 기니까 아마 30 넘어갈 것 같은데 이런 거 뭐 이거를 뭐 정해주시면 이제 그거에 맞게 문장들을 지우게 됩니다. 아마 더 긴가 보네요. 이거 뭐 더 키워볼까요? 이렇게 해서 싹 지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처음에 원했던 여기 지문 번호하고 지문만 남아있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종합해서 한 번에 한번 해볼게요. 다시 제가 처음부터 돌아가서 이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건데요. 자, 여기 지문이 이렇게 막 단잡하게 들어가 있다. 참고로 제가 이거는 뭐를 전제한 거냐면요, 이게 EBS에서 주는 한글 파일이죠. 그거 형식을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모양대로 만들어 둔 건데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가져와서 고급 편집기에서 일단 문제를 이렇게 쭉 살펴본 다음에 내가 지울 게 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빈줄 공백 이런 거 다 체크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좋고요. 어차피 필요 없는 것들이니까. 자, 한글을 지울 건데 먼저 할 게 이 제목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삭제 예외를 먼저 잘했죠. 연습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한글 문장 들어가서 옵션에서 한글 포함된 거 삭제, 그 다음 숫자 옵션 들어가서 그냥 숫자하고 동그라미 숫자하고 이거 포함된 거 통째로 삭제, 그 다음 특정 문자열 들어가서 여기에 대괄호, 중괄호, 그리고 중간에 그 주석 어휘, 제가 실수로 여기 이걸 빼먹었네요. 여기 원래 이렇게 이런 거 붙어 있죠. 이렇게 주석 어휘에 이 별표 붙어 있을 경우에 자, 그것도 여기다가 적어서 이런 별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문장들 구문 지우기 위해서 이 단어 옵션에서 한 20개, 요거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삭제 실행 눌러주시면 아까 요 긴 내용들이요, 이거 한번 누르면 편집이 그냥 끝나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출제형 편집기로 돌아가서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 누르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지문 10개든 20개든 이 편집기 기능만 이용하시면 편집과 분류가 굉장히 쉽게 가능하다. 그래서 총 3단계 오토QM 기능 중에 그 1번 편집기 기능, 편집해서 문제를 넣는 기능, 이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편집할 시간 요것만 들이더라도 문제가 아니라 편집만 쓰더라도 시간 절약 꽤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마지막 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문장들을 전부 다 쪼갤 수가 있거든요. 여기 아래쪽에 삭제기 말고 여기 편집기 있죠, 편집기. 여기서 문장 쪼개기 선택하고 편집 실행해보면요, 이렇게 문장이 다 쪼개져요. 그래서 문장 교재 만드실 때 전체 지문을 이렇게 문장별로 쪼개서 1번, 2번 붙일 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기에 유용합니다.
문장을 알아서 쪼개줍니다. 자, 근데 이게 그 문장 쪼개기를 이게 의외로 어려운 게요. 문장의 끝이 뭐냐? 보통 마침표가 끝이잖아요. 그런데 마침표 말고 물음표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물음표. 이렇게. 그리고 가끔 느낌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따옴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다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쪼개면 물음표로 쪼개져요. 느낌표 쪼개지고요. 이게 다 웬만한 게 다 인식이 된다. 물론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거 상상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해놨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미스터 파크 이런 게 있으면요. 여기 마침표 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마침표를 다 끊어버리면 이거 다 쪼개지죠. 이런 것들. 미스터 파크이요. 근데 실행해보면요. 미스터 파크 안 쪼개졌죠. 이거 정말 제가 이거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이 문장이 아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서 그거 안 쪼개지게. 그래서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게 나온다면 안 될 수 있겠지만 웬만한 건 다 됩니다. 그냥 따옴표든 뭐 느낌표든 뭐 그다음에 물음표든 미스터 이런 것이든 간에 그냥 지문 상태에서 이 편집 쪼개기 눌러주면 다 문장별로 쪼개진다. 그렇게 해서 아까 한국어랑 뭐 영어 같이 있으면 같이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글도 같이 있는 경우에 쪼개기 누르면 이렇게 영어랑 한글 쪼개지기 때문에 이거 문장별로 구분 필요하시면 그냥 갖다가 쓰시면 돼요. 참고로 마지막에 아직 미완성의 이 분류기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왼쪽에 영어만 오른쪽에 뭐 한국어만 요까지 분류를 자동으로 하는 건 이제 개발 중인데요. 요거 이제 개발 중이고 지금까지 이제 요거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쪼갰으면 합쳐야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있죠. 이 지문들을 구하실 때 다른 카페 같은 데서 구해보시면 나름 뭐 자료를 공유하겠답시고 편집을 다 해서 이렇게 문장들을 다 쪼개주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번호까지 막 1번인 붙여갖고 쪼개주는 경우 있죠. 나는 지금 지문만 필요한데 지문도 어디 구할 수가 없고 누가 이런 자료를 공유해줬다. 자, 그러면 이제 합쳐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다. 자, 이거를 이제 합치면 되는데요. 이걸 그냥 합치면 문제가 뭐냐면 합칠 때는 이게 이렇게 지문 번호까지 통째로 하나로 합쳐버리기 때문에 지문 번호는 구분시켜줘야 돼요. 여기 옵션에 보시면요. 제목으로 인식할 거를 적어줘서 구분해줘야 되거든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전체를 다 쓸 필요 없이 공통적인 것만 쓰면 됩니다. 연습까지만 쓰더라도 혹은 뭐 연만 마찬가지. 연만 써도 됩니다. 연만 쓰더라도 연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제목은 인식이 돼요. 이렇게 한 상태로 합쳐보시면요. 그러면 연습 문제 제목은 두고 나머지만 합칩니다. 그래서 문장들이 쪼개진 거를 뭐 수십 개 있더라도 여기 옵션에다가 제목만 정해주고 나면 나머지를 한 단락으로 이렇게 한 번에 합쳐주기 때문에 편집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기능인데요. 정답 채우기. 자, 정답 채우기 연습하기 위한 게 여기 마지막에 고급 편집기 4번이거든요. 자, 이것도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기능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 버전 1.3 미만 버전에 없던 기능인데요. 제가 이제 추가 유형까지 개발을 해놓은 겁니다. 자, 기존까지는 여기서 정답 채우기를 눌러보시면 이 옵션에 이제 두 가지만 된다고 써 있을 거예요. 그때가 순서랑 빈칸 추론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지금은 삽입과 어법, 어휘까지 되고요. 이게 지금 1.3.5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3.34는 약간 버그 있을 수 있어요. 1.3.5 지금 홈페이지 다운 가능하고요. 그거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세팅해놨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이거 바로 이렇게 한 번에 됐지만 약간 세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먼저 여기 옵션에서요. 제목부터 알려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문제가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제목 알려줘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모의고사 PDF 파일 그거를 이제 긁어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33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숫자 이런 모의고사 지문 18번부터 장문 제외하고 이제 4번 39번까지 거기까지는 따로 입력할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숫자의 경우는요. 근데 그 위에 만약에 여기가 33번이 아니라 연습 문제 1번이었다. 여기 연습 문제 2번이다. 만약에 이런 경우는 여기 옵션에다가 연습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래야 제목을 인식합니다. 자, 그 다음 정답이 뭔지는 알려줘야죠. 얘가 지금 풀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풀게 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정답은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정답을 적어줘야 되거든요. 정답을 적어주는 규칙은 두 가지인데요. 여기 설명서에 써 있습니다. 자, 사용법은 정답 선지 끝에 요 미음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문제 하단은 정답을 적어주면 돼요.
자, 예를 들면요. 여기를 빈칸 출력은 정답 2번이잖아요.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2번 선지 끝에다가 미음 적어주면 돼요. 요게 지금 바뀌는 거를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인위적으로 우리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도록 끝에 이렇게 미음 적어주시면 이 상태로 실행해보면 요게 들어갔죠. 그걸 정답으로 인식해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미음을 적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아래쪽에 아무데나 요 연습 문제 다음 거 요거 2번이었죠. 요거 2번 요거 나오기 전에 여기다가 뭐 정답하고 이렇게 적고 뭐 띄어쓰기 해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실행 누르면 2번으로 들어가죠. 이게 정답 2도 되고요. 뭐 땡땡 2 정답 뭐 다시 2 그리고 또 정답 뭐 동그라미 2 다 가능합니다. 뭘 쓰는지 간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정답만 써 있으면 정답 이 동그라미로 하든 이걸로 하든 다 알아보고요. 심지어 여기 앞에 이렇게 정답 이런 거 있죠. 가끔 이제 지문 자료를 긁어보면 뭐 정답이 이렇게 괄호 씌워질 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그 EBS의 경우가 이렇게 주거든요. 여기 보시면 정답 / 모범 답안 하고 4 이렇게 써 있어요. EBS가요. 요걸 제가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규칙이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요. 정답이란 글자만 보이면 그 줄과 다음 줄까지 2줄 내에서 숫자만 있으면 가져와요. 정답으로. 다시 한번. 정답이란 글자만 있으면 그 줄과 다음 줄까지 중에서 숫자가 보이면 정답으로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정답 2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이런 그 한글 파일 같은 거 긁어 오시다 보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칙만 맞으면요. 정답이 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않으면 다 인식되니까요. 요거 참고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순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게 정 4번이면 요거를 좀 T를 내주기 위해서 우리 C, A, B가 답이죠. C 끝에다가 우리 별표 하나 붙여놓고 그다음에 A에다가 별표 2개 붙여보고요. 여기다가 3개를 붙여 여기가 A가 아니군요. B 끝에다가 2개를 붙여볼게요. C, A, B니까 요게 없더라도 여기에 미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자 그러면 편집 실행 눌렀을 때 1개, 2개, 3개로 분류가 되죠.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정답 선지, 이 선지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모의고사 파일을 그대로 긁어온다고 전제하고 선지가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음 들어가면 된다. 그냥 삽입도 마찬가지. 여기도 삽입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정답 4번이니까 여기 4번 자리 여기다가 여기 4번 요거 있죠? 여기다 이렇게 미음 적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거나 아니면 정답 4번 쓰거나 여기도 확인을 위해서 여기다가 별표를 붙여봐 주시면 실행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어법과 어휘인데요. 어법과 어휘는 조금 더 이제 손이 가는 게 이게 정답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고쳐야 되잖아요. 틀린 걸 이제 맞게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줄을 더 적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데요. 매뉴얼에요. 어법 어휘의 경우는 정답 아래에다가 기존 단어하고 화살표 모양 요거 모양 그 다음에 바꿀 단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정답 2번인데 2번이 지금 여기 which잖아요. 2번이요. 이거를 with which로 고쳐야 돼. 이렇게 한 줄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우리 확인을 위해서 별표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어휘를 지금 4번이 low잖아요. 4번이 low. 4번 low를 high로 바꿔라. 별표에 찍어주고요. 이렇게 실행해보면 자 그러면 거기 with which로 고치고 여기 별표도 보이시죠? 아까 low를 high로 고쳐놨죠. 이렇게 대체까지 해줍니다. 정답 번호 알려주고 고치는 거 적어주면 알아서 바꿔줘요. 이렇게 해서 빈칸 추론하고 순서하고 삽입 그리고 어법 어휘까지 요거 이용하시면 저도 이제 여러 번 해봤거든요. 모의고사 한 세트 편집하는 거 글쎄 한 10분 빠르면 10분? 진짜입니다. 한 세트가 이거 이용하면 진짜 10분에 끝나요. 정말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몇 시간 걸렸던 작업들인데 각자 필요에 맞게 문제 형식으로 있는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편집이 가능하다. 여기 편집기의 정답 채우기 기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릴 것들이 위쪽에 메뉴 설명들인데요. 요거 메뉴 설명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커스텀 기능하고 그거 이제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해되셨다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잘 사용해 주세요. 자, 커스텀 기능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기 위에 메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출제를 할 때 아까 그 자료 부분에서 여기에 이 커스텀이 있었죠. 자, 요게 먼저 설명드릴 겁니다. 자, 커스텀을 이제 처음 선택하고 출제를 눌러보면요. 아직 그 커스텀 적은 게 없기 때문에 그거 적으라고 알아서 창이 뜰 겁니다. 근데 기존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집하기 위해서 커스텀 내용을 여기 위쪽에 메뉴 중에서 커스텀 프롬프트 있죠. 요거 편집창을 눌러보시면
자,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토QM에 들어가 있는 이 문제 유형들, 이거 외에도 각자 필요한 거를 직접 만들어 쓰실 수가 있어요. 지금 챗 GPT가 이제 워낙 유명해지면서 대부분의 쌤들이 써보셨을 거기 때문에 각자 자주 사용하시는 본인이 직접 개발한 프롬프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매번 채팅창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이거 횟수 제한도 있잖아요. 뭐 1시간에 30번 이상 쓰면 막히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귀찮고 이걸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커스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샘플 연습이 있죠. 자, 여기서 요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 뭐가 있냐면 이런 좀 특이한 자료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요. 일단 가져와서 요거를 입력하려면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줄은 이제 지문 번호에 들어가야 되고 요 내용을 편집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분류 실행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수동으로 바꿔서 여기다가 제목만 테스트라고 적어주면, 자, 그러면 테스트 제목만 왼쪽에 지문 번호에 들어가고 나머지가 한 번에 지문 들어가겠죠. 이렇게 분류 실행해 볼게요. 저장해 볼게요. 그러면 자, 테스트가 있고 이렇게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건 제가 지우도록 할게요. 자, 우리 뭘 해보려고 하는 거냐면요. 자, 이 PDF에서 해설지에 있는 어휘들을 우리가 마우스로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 해보시면 이렇게 될 때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PDF를 긁었기 때문에 이 표가 좀 깨지면서 여기는 어휘만 이렇게 따로 붙었고 여기는 한글 뜻만 붙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어휘를 새로 또 정리하려면 또 시간 걸리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데 챗 GPT는 사실 우리가 무한대로 뭐든 시킬 수 있는 일종의 아주 훌륭한 조교인 거잖아요. 조교들은 돈도 내야 되고 그리고 밤에 잠도 자야 되고 이러지만 챗 GPT가 있으면 잠도 자지 않는 24시간 우리를 위해 일해줄 조교가 한 명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챗 GPT를 이제 1년 이상 써오면서 매번 뭐를 느끼냐면요. 우리 조교한테 일을 시키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해라 라고 일을 시키잖아요. 그 시키는 그 명령어를 챗 GPT한테 내리면 걔가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기다가 입력해서 자동화 시키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조교한테 만약에 편집하라 시키면 어떻게 시킬 거예요? 여기서 영어 단어들 다 추려내고 또 이런 거 필요한 없는 거 이거 지우고 네모는 지우고 영어만 빼고 아래쪽에서 해당 뜻을 가져와서 정리를 해달라 라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가끔 여기 이런 별표 이런 거 지우고 영어 단어하고 뜻만, 그 말을 얘한테 해주면 돼요. 해볼게요. 자, 커스텀 프롬프트에서 이건 좀 이따 쓸 거니까 저장해 둘게요. 하나를 새로 여기다가, 이것도 미리 제가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귀찮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여기 아래쪽에 커스텀 샘플 아래쪽에 이거 안 보이시나요?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 요거를 긁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를 여기 새 창 열기 해서 요거를 긁어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자, 뭐라고 적었는지 보면요. 자, 기본적으로 이 위에 있는 명령어, 이걸 이제 프롬프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위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지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려주면 되거든요. 자, 아래에 영어랑 한글 뜻 여러 개가 뒤죽박죽 섞여 있다. 자, 각각 짝을 맞춰서 한 줄에 하나씩 정리해줘. 그리고 이런 불필요한 건 삭제해줘. 여기까지만 써도 웬만큼 이해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이제 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챗 GPT를 쓸 때는 예시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시를 주면 그 안 주고 주고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EX 이렇게 아니면 그냥 말로 예를 들어 쓰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어떻게 해볼까? 예를 들어 뭐 애플 그 다음에 땡땡 사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뭐 땡땡으로 하든 아니면 여기 뭐 이렇게 하이픈을 하든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땡땡을 해볼까? 이렇게 한 다음에 선택을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출제로 들어가서요. 아까 자료 제작에 커스텀이 있죠. 나머지 선택 해제하고 커스텀만 선택한 다음에 출제 시작을 눌러보시면 일단 커스텀 말 그대로 커스텀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이상한 거 하면 안 되니까요. 방금 적은 거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상태로 출제를 눌러보면요. 자, 이제 왼쪽 아래쪽에 이 선택 셀렉터에서 아래쪽에 커스텀이 생기고 여기에 내용이 들어옵니다. 자, 어때요 이거? 이거를 알아서 편집해서 이렇게 바꿔줬죠. 추가 적인하고 층하고 땡땡으로
완벽하게 정리해줬습니다. 자, 이게 뭐 한두 개야 손으로 해도 괜찮겠지만 이거 많으면 은근 시간 많이 가잖아요. 얘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지문 길이하고 그 프롬프트의 길이에 따라 포인트가 차감되기 때문에 이거 웬만한 길이는 그냥 1 정도로 그냥 끝날 거고요. 이거 아마 한 두세 배까지도 한 1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길이에 비례해서 이제 차감이 되고요. 보통은 한 70원 정도 내면 웬만한 거 다 해줄 겁니다. 한 번 할 때마다요.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그 이후에 활용 방안은 무궁무진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요. 그 영영 정의 같은 거. 제가 조만간 이제 아예 그냥 영영 정의들은 여기 자료란에다가 제가 추가를 할 예정이긴 한데요. 일단 지금 상태도 가능합니다. 이 오토QM은 한계가 없어요. 그 커스텀 프롬프트 가능하기 때문에 뭐든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영영 그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지문 번호 여기 있는 가져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가져다가 자 커스텀 프롬프트에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요청받아서 만드는 기능인데요. 이 커스텀 프롬프트 여러 개 쓰시는 분들은 이거 어디다가 따로 보관하기도 귀찮잖아요.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다가 쓴 거를 프롬프트 이름 정하고 저장하면 저장됩니다. 요거 누르면 이렇게 왔다 갔다 불러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필요 없는 거 지울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것들 만들어두고 그대로 쓰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이런 어휘들이 있었죠. 이렇게 이거를 영영 정의로 만드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 명령어를 한국어로 내려도 됩니다. 다 알아들어요. 근데 영어로 하는 게 좀 더 퀄리티가 좋아요. 왜냐면 챗GPT의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얘가 좀 더 디테일하게 쓸 수 있는데요. 이 챗GPT가 진짜 인간처럼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챗GPT가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입력받은 양에 따라서 실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챗GPT가 가지고 있는 한글보다 영어가 훨씬 더 양이 많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는 게 훨씬 더 잘 알아듣는다. 그래서 웬만하면 영어로 명령 내리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어로 해주는 게 좀 더 퀄리티가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어휘에 대해서 영어 이렇게 예문 적어달라 하고 예문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래쪽에다가 자, these are your words to process 이렇게 적어주고요. 쭉 붙여주면요. 자, 이거를 그러면 이대로 선택. 요거는 지문 죄송합니다. 이거 지문 들어가죠. 요거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 프롬프트고요. 프롬프트고. 그 다음에 여기 지문 입력에서 아까처럼 여기 뭐 테스트라고 적어주시고 지문 단어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다시 수동에서 테스트라고 써주고 분류한 다음에 테스트 2로 할까요? 똑같으면 안 되니까 테스트 2로 분류하고. 자,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 커스텀 프롬프트에서 자, 아까 정했던 프롬프트가 이거였죠. 단어를 이렇게 영영 정해달라는 거.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약간의 이제 미세한 버그인데 이게 뒤에가 지금 이렇게 겹쳐 보이잖아요. 이건 이제 실제로 추출해 보시면 이건 사라집니다. 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단어들을 영영 정의로 이렇게 만들어줬죠. 이런 식으로 영영 정의를 하든 혹은 뭐 예문으로 요거 지금 예문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예시를 이렇게 줬더니 예문이었군요. 정의가 아니라 예문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만약에 영영 정의가 필요하면 여기다가 그 뭐 옥스퍼드 같은 걸 하나 가져온 다음에 그 단어랑 이 샘플로 정의를 주고요. 참고로 그 정의 같은 경우에도 사전마다 약간 그 정의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이제 그거를 예시로 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콜린스 코빌드 같은 경우가 정의를 할 때 이제 그 정의 속에 그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넣어주시고 뭐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말해주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단어들에 대해서 뭐 예문이든 영영 정의든 이렇게 싹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자료로 뽑아야죠. 그래서 이걸 뽑을 때도 여기 추출해서요. 여기에 커스텀 있죠. 이제 나머지 이제 지우고 자, 커스텀만 고른 상태에서 이거를 추출을 해보면요. 여기도 물론 지문 번호 가져와야 되고요. 여기 있는 것들. 자, 커스텀을 이렇게 뽑아보시면 자, 방금 우리가 만든 것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테스트 1번 요거 아까 지문 정리한 거, 테스트 2번 여기 예문 정리한 거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요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활용 방안은 무궁무진하겠죠. 원하는 대로 일을 다 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 참고로 조만간 이제 추가될 기능 중에 미리 뭐 예고를 드리자면 이 예문을 이제 문제로 만드는 거 그거 곧 추가할 거거든요. 이렇게 예문 만든 다음에 요 어디셔널 자리를 빈칸으로 뚫어서 거기 문제 형식으로 바꾸는 거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동반이어 자료 있잖아요. 우리 동이어 반이어 자료. 이게 아직은 자료고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자료만 있었죠. 이렇게. 이것도 문제화 시킬 수 있습니다. 저 곧 만들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사실 이 코드로 만들어 놨는데 오토QMN 속에 탑재를 아직 못했어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서 이게 3개씩 있으니까 사지선다로 이 단어를 주고 이거의 동의어를 골라라. 혹은 동의어가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이것들 조합해서 문제 만들면 되니까요. 이거 자동으로 만드는 거 다 개발이 거의 끝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탑재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여기 오토QM에 있는 것들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 계속 해주시면서 팔로우 해주시면 추가적으로 계속 추가되는 것들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메뉴 추가된 거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 겁니다. 자, 이것도 기존에 없던 기능들이거든요. 1.3 밑에 버전에서는요. 자, 뭐가 있냐면요. 이거 제가 필요해서 만든 기능인데 엑셀 합치기 기능이에요. 자, 이게 언제 쓰는 기능이냐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지문이 너무 많아지면 번거롭기 때문에 보통 학교 학년별로 쪼개거든요. 뭐 A학교 1학년, A학교 2학년 별도의 엑셀 파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A학교 1학년 할 때는 new 파일 눌러서 새로 이제 A학교를 쓰고 그 다음 작업 끝나고 나면 새로 또 new 파일 만들어서 A학교 2학년 하고 이렇게 쪼개거든요. 근데 가끔 쪼개 작업하다 보면 뭐 특정 학년 하나만 하더라도 특정 학년의 1주차 거 만들고 2주차 거를 새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하다 보면요. 근데 1주차에 1과 10번까지 엑셀 파일 만들었고 new 파일 눌러서 11과 20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뭔가 진도가 바뀌어서 1부터 15까지를 한 번에 뽑고 싶을 수 있죠. 파일이 2개인데. 그럼 어떡하지? 이거 불러오기가 한 파일만 되는데 파일이 2개면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엑셀 파일을 열면 참고로 지금 만든 자료들은요. 여기 엑셀 파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데이터들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뭐 복붙을 하면 되겠지만 이거 언제 다 하겠어요? 이걸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거 2개가 있다고 쳐보죠. 이렇게 자 텍스트 2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기서 파일에서 엑셀 파일 합치기 여기다가 자 엑셀 파일 더하기를 눌러서 파일 2개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이걸 뭐 한 개씩 이렇게 뭐 하나씩 눌러도 되고요. 요거를 한 개씩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그 Shift를 누르고 밑에 누르면 한 번에 되거든요. 이렇게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순서가 기본적으로 위에 거에 밑에를 붙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얘를 위로 내린다거나 밑으로 내린다거나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를 누르면 또 기존 거를 잘못 합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거에 합치다가 잘못 합칠까봐 새로 만들어요. 새로 합본 새로 만듭니다. 이렇게 저장해 보시면요. 자 여기서 불러오기로 확인해보죠. 여기서 합본 불러오기 해보면 2개 붙어있죠. 아까 했던 것처럼 전부 다 아래쪽에 추가가 더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존 거 파일 2개를 합쳐서 한 파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 파일 합치기 기능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문 삭제인데요. 특정 파일에서 특정 지문 삭제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왜 만든 거냐면요. 자 파일 2개를 작업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1번 파일에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2번 파일에 5부터 15까지 즉 5, 6, 7, 8, 9, 10이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 2개 겹치면 또 지문이 여러 번 들어가니까 여기 파일 삭제에서는요. 엑셀 파일을 만약에 뭐 텍스트 이거 선택하고 여기다가 문제 1이라고 적어 볼게요. 지문 번호 똑같이 쓰는 겁니다. 이렇게 딜리트를 눌러 보시면 자, 해당 파일 우리 열어보면 여기 문제 1이 이제 다 지워져 있습니다. 문제 1이 없죠. 이게 모든 유형에서 다 지워요. 이거 직접 지우면 귀찮기 때문에 모든 거 다 지워줍니다. 모든 유형에서 해당 지문 다 지워져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지운 다음에 합칠 수가 있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이게 파일 메뉴에 있는 것들은 특정 엑셀 파일을 골라서 하는 거고요. 여기 편집에 있는 기능들은 지금 불러온 파일로 바로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바로. 그래서 여기 편집도 마찬가지로 특정 지문 전체 삭제 툴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쉬운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아까 기존 파일 불러와 볼게요. 이 파일에서 여기에 어휘 1단계에 뭐 대기열에 여기 뭐 테스트 1, 2가 있잖아요. 여기서 특정 지문 전체 삭제 툴을 눌러보시면 여기 대기열 가져오기가 바로 되거든요. 이 중에 지울 것만 지울 것들만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여기서 직접 이렇게 테스트 쓸 필요 없이 가져오게 한 다음에 여기서 지울 것들을 선택하시고 테스트만 지워볼게요. 이렇게 하고 삭제 실행 누르면 주의점이 이거 실행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요거하고 삭제 실행 누르면 이거 모든 유형에서 텍스트를 다 이걸 지우거든요. 이렇게 해보면 지워졌죠. 여기는 뭐 아까는 문제 1, 2였으니까 이런 경우들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특정 지문 전체 삭제 툴에서 요건 지금 대기열이 없기 때문에 써야 되겠네요. 문제 1과 문제 2를 다 지워보자. 이렇게 해서 삭제 실행해보면 자 모든 유형에서 문제 1, 2가 싹 다 지워졌습니다. 여기 공백 다 비워버렸죠. 아까 1단계만 이제 3번 남아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특정 문제들을 한 번에 다 지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여기서 특정 유형을 통째로 지우고 싶다. 요 유형이 이제 엑셀 파일의 엑셀 시트거든요. 예를 들어 엑셀 파일에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자 아래쪽 여기 시트 요것들인데 이런 것들 여기서 물론 지울 수 있습니다. 여기 시트 삭제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이거 번거롭기 때문에 요거 필요 없이 여기서 선택한 거 순서를 지우고 싶다. 여기서 편집에 현재 유형 전체 삭제 즉 지문이 아니라 유형이죠. 유형 누르면 자 한번 확인시켜 줄 거고요. 순서 지울 거냐 요거 누르면 순서가 통째로 여기 지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유형을 통째로 지울 수 있고 혹은 특정 문제 지문을 특정 지문 통째로 지울 수가 있어요. 이런 거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가능하냐면 이 지문들이 여기 add articles로 추가하는 순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순서가 좀 꼬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문 번호 순서대로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에 이 책은 지워볼게요. 자 이걸 역순으로 바꾸고 싶다. 여기서 지문 번호 정렬 툴에서 이거를 내림차순 혹은 오림차순 가능하고요. 이거를 하나씩 번거로우니까 전체 유형이 가능해요. 요거 눌러주시면 모든 유형에서 다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으로 바뀝니다.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여기서 이 문제들의 순서는 단순히 그 검토의 편의를 위한 거예요. 요 검토의 편의를 위한 거. 왜냐면 실제로 추출을 할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순서대로 한다 그랬죠. 여기 있는 거. 여기 문제 1번, 2번 이 순서로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은 이 대기열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보기 편한 순서, 검토를 위한 순서고요. 실제로 편집본 만들 때는 여기 있는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 두 가지는 다르다. 여기는 이제 데이터의 순서이고 여기가 실제로 뽑을 순서가 된다. 요거 참고로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순서. 자,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문제를 새로 만들게 되면 없던 유형의 경우는 기존 유형이 있으면 거기에 지문 추가되지만 없던 유형을 만들면 그게 뒤에 따로 붙거든요. 처음부터 다 한 게 아닌 경우는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순서들이요. 그래서 요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 편집에 있는 유형 순서 정렬이에요. 요걸 눌러주시면 기본 값으로 돌아갑니다. 요게 기본 값이거든요. 요거대로 바꿔줍니다. 요거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실전 모의고사가 무조건 끝에 붙고요. 기본 값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하실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건 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구매하는 창과 커스텀 프롬프트 그리고 매뉴얼 창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법 1단계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 1단계. 자, 어법 문제의 경우가 이제 인공지능이 문법을 좀 잘 못하거든요. 왜냐면 인공지능이 이게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원어민들의 언어 실력을 그대로 그냥 카피를 해간 개념이에요. 우리도 한국어 문법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가 영어 원어민처럼 영어 문법을 잘 몰라요. 실제 챗 GPT에 대화를 해보시더라도 영어 문법 용어도 막 틀리고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법 문제는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검토를 어떻게 하냐? 자, 문제 읽으면서 풀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요. 자, 아까 어휘랑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게 기본적으로 정답이에요. 그래서 왼쪽이 정답, 오른쪽이 오답인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문제 만든 걸 보다 보면 뭐 잘 만든 것도 있지만 이상하게 만든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able to 이거 너무 쉽지 않냐 싶을 수 있죠. 뭐 allow 뒤에서는 괜찮은데 able to, able ing 너무 쉬우니까 이거 이제 문제를 빼고 싶다. 그래서 문제를 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게 정답이 여기 있으니까 나머지를 지우면 되죠. 근데 그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오토QM에다가 매크로를 그냥 통합을 해놨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매뉴얼이 있는데요. 이게 어법을 켜면 자동으로 뜹니다. 매뉴얼이요. 다른 건 안 뜨는데 이게
다 뜨네요. 이거 원래 안 떠야 정상인데 잠깐만요. 나중에 안 뜨게 바꿀게요. 안 뜨죠 이렇게. 원래 안 떠 정상인데요. 어법 1단계로 들어가시면 자 어법 1단계에서 여기 밑에 매뉴얼이 뜹니다. 요게요. 자 이 매뉴얼의 경우 확인해 보시면요. 이 F3이 기본 괄호 없애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답 부분에 요 마우스 키보드 커서 있죠. 커서 이 깜빡깜빡거리는 거 이거를 정답 쪽에 위치를 시키세요. 그러니까 요 칸 어딘가 있으면 됩니다. 요 칸 안에 여기 어딘가에다가 둔 채로 여기다가 두고 F3 눌러보시면 그냥 편집 끝나요. 즉 이거 문제를 그냥 삭제한 겁니다. 여기 예를 들어 여기 왼쪽에 두고 F3 이렇게 그러면 정답만 두고 괄호랑 오답을 지워버려요. 문제가 구린 것들 그냥 없앨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이제 편집할 때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문제 필요 없는 건 지워버리면 되고요. 아니면 문제 읽다 보면 이건 문제 내야 될 것 같은데 안 낸 거일 수 있죠. 그 문제를 새로 내려면 이 형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거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F1과 2인데요. F1은 기본적으로 한 단어예요. 예를 들면 아까 여기서 요 be it, 요 be it이냐 is이냐 요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요 be를 가지고 이 마우스 커서를 요게 이제 기존 버전들은요 1.3 이하 버전 요 커서가 꼭 요 앞에 있어야 됐거든요. 요 be의 앞에. 지금 1.3.5에서는요 요 중간에 아무데나 가능해요. 이 상태로 그냥 F1 눌러버리시면 자동으로 여기 왼쪽에 정답 만들어 놓고 오른쪽에 이렇게 B를 씌워둡니다. 요 블럭을요. 이 상태로 바로 그냥 이렇게 타이핑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오답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 여기 업세팅이냐 그냥 업셋이냐 이거를 꼭 여기 앞에 있을 필요 없이 단어 아무데나 이렇게 찍어놓고 F1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여기를 새로 타이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상태로 마우스 커서 움직여서 이게 블럭을 빼고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도 다른 것도 예를 들면 쭉 읽어나가면서 포스티드냐 포스팅이냐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 쭉 읽어나가다가 you were이냐 you are 이런 식으로 바꾸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매크로를 활용하시면 지문 하나 이거 문법 문제 만들 때 기본적으로 챗GPT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 추가로 좀 수정하고 이거 아마 1분 안 걸릴걸요. 한 문제 만들 때요. 그리고 F1이 한 단어고 F2가 두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to prioritize는 이거 두 개를 통째로 ing로 할 거니까 그럴 때는 첫 번째 단어 to에다가 F2를 눌러주시면 두 개로 한 번에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거 부분을 ing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아래쪽 예를 들어 이런 것들 having 여기 having said 이거를 앞에 having에다가 커서를 대고 중간에 아무데나 있으면 됩니다. F2 누르면 두 개씩 만들어줍니다. saying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바꾸고 나면요. 자, 추출도 해볼게요. 이것도 문제 추출할 때는 업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A, B로 랜덤으로 섞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해보고요. 이거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1이었죠. 연습 문제 1을 어법만 선택하고 추출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법 부분에 이런 식으로 좌우를 섞어서 여기 번호까지 붙어 있고요. A, B로 섞은 다음에 정답지에서 이렇게 정답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어법은 아직까지 그 인공지능의 어떤 능력의 한계상 완벽하진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한 7, 80%쯤은 쓸만해요. 근데 조금 애매한 거 있으니까 그런 경우들은 검토해 나가면서 문제를 지우거나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매크로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만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여기 문자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채팅창 남겨주시면 제가 마치기 전에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단톡방이 있는데 사용자들의 단톡방이 혹시 만약에 다른 경로로 신청하셔서 단톡방에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이 계시면 제가 채팅창에다가 단톡방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톡방에 안 들어와 계시면 그 링크 타고 들어와서 거기서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질문 가능하니까요. 자유롭게 거기 사용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배워가신 것들을 통해서 이번 기말고사에 잘 활용하셔서 많은 시간 절약하고 또 자료의 퀄리티를 높여서 각자 계신 학원에서 큰 성과 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